세상 넓고 볼거리는 많다. 스마트폰부터 TV, PC, 게임 그리고 영화, 화면에 달린 것은 모두를 보는 방송. 화면에 중독된 모든 화중인들을 위한 방송. 화면 중독입니다. 자, 이번 수는 화면 중독의 메인 코너인 화면의 난장판 코너입니다. 와우. 야. 자, 이번 화면의 난장판은 엄마 나주가 정말 죽여주는 엄마. 사람 죽이는 걸 제일 잘하는 빵점 엄마. 넷플릭스 길복순입니다. 킬복순. 네. 자, 길복순은 킬러로서 정말 여러 가지 무기로 사람을 죽여 나갑니다. 네. 하지만 칼 하나 들지 않고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가문 전체를 킬링한 정닥터가 없으니 CPD가 소개해 주십시오.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없으니까 우리 CPD가 해주십시오. 네네. 이제 정락터는 이제 또 그런 말을 읊조리고 있겠네요. 아씨, 살인 한 번이면 참을 일 세 번을 면하는. 이미 3번 이상은 참은 것 같거든, 솔직히 말하면. 아, 그렇군요. 예, 살인을 이미 김숙불은 이미 죽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닥터정은 우리 집에 지금 입양와 있기 때문에 아기 강아지로 환생해서 사람을 죽일 수 없죠. 사실 너무 귀여운 강아지로 환생했어요. 너무 네. 귀여운데 전투력은 옛날보다 더 있을 것 같은데. 아, 이빨이 날카롭긴 해. 그렇죠. 으르릉. 농담입니다, 여러분. 네. 아니요, 진남입니다. 네, 자, 네. 길복순, 넷플릭스 영화 길복순 소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독과 각본의 이제 변성현 감독님입니다. 변성현 네. 감독님은 이제 저희 화면 중독에서 다뤘던 킹메이커, 그리고 그 전에는 네. 이제 불안당, 나의 PS 파트너 등등 영화들 이제 감독하신 감독님이시고요. 의외로 제가 보니까 뭐 킹메이커 이런 것들 다 흥행에는 실패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아, 흥행은 조금 네, 아쉬웠죠. 흥행은 네. 이제 또 뭐 그것도 나름 이유가 있던데. 맞습니다. 예. 아무튼 이제 그런 감독님이시고 공개는 대신에 이제, 킹메이커 같은 경우에는 58회 백상예술대상 네, 그리고 그렇죠. 58회 대종상 감독상 수상하셨죠. 네. 뭐 작품은 맞습니다. 좋았습니다. 작품적으로는 네. 맞습니다. 인정을 좀 흥행은 받았다. 못했지만, 네. 그리고 네. 이제 공개는 넷플릭스에 3월 31일에 이제 전 세계에 공개가 됐고요. 러닝 네. 타임은 적절한 137분 이제 러닝 타임이 됐습니다. 요즘 하도 긴 영화들이 많다 보니까 좀 그렇죠. 짧게 느껴지는 것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담인데 내가 요번에 본 시리즈를 다시 보는데 와, 본 시리즈는 네네. 다 2시간 미만이더만요. 그렇군요. 근데 그렇게 재밌어. 예. 아무튼 네. 예, 아무튼 등장인물 소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주인공 길복순 역에는 우리 이제 칸의 여왕이라는 별명이 있으셨던 언제적 칸의 여왕입니까? 그렇죠. 아무튼 네네. 전노현 씨가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설의 킬러 역할을 맡으셨죠. 네. 네. 10대 딸을 둔 싱글맘으로 이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차민규 역의 이제 설경구 배우님. 뭐 거의 변성현 감독님이랑은 뭐 영혼의 단짝 같은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새 작품째인가요? 이번 영화까지 하면? 그런 것 같아요. 네. 네네, 그렇습니다. 아역에는 이재욱 배우가 연기를 이재욱 했는데, 씨가 환원, 제가 재밌게 봤다고 네네. 방송에서도 자주 말씀드렸던 환원에서 장웅 역을 맡았던, 장웅 역을 맡으면서 이재욱 씨가 얼굴을 굉장히 알렸었거든요. 환원에서. 네. 여기서 또 보니까 반갑더라고요. 네. 네네. 어쨌든 차민규는 이제 길복순이 소속된 살인 청부업체 이제 MK 엔터테인먼트의 대표로 있는 이제 캐릭터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길복순의 딸 길재영의 역할로 이제 김시아 배우, 그리고 이제 차민규의 동생 차민이 MK 엔터테인먼트의 이사 역을 하고 있는 차민이 역할로는 이제 이솜 배우님. 우리 또 여기 또 전설적인 에피소드가 있지 않습니까? 김숙불님이 영화를 다 보고 난 뒤에 배두나인 줄 알았는데 이솜이었나라고. 네, 진짜 이 정도면은 왜? 놀랐어. 나 미친놈인 줄 알았어, 진짜로. 정말 명불허전. 안면인식 장애 아이콘이다. 아니, 이거는 김수풀님. 저는 피가 외국인이라 그래. 외국인들은 한국 동양인들 보면 그렇죠. 동양인들 구분하기 힘들죠. 와, 그리고 진짜. 심지어 우리 방송에서 이선 배우가 나온 그 영화를 다뤘었습니다. 그렇죠. 삼진그룹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 그렇죠. 다뤘었고요. 그렇습니다. 대단합니다 정말. 정말 배두나 씨랑 뭐 그래 비슷한 느낌은 있지만은 전혀 이미지가 다르네요. 좀 있긴 하죠. 맞습니다. 목소리도 다르고 연기 톤도 다르고 다 다른데. 목소리가 좀 똑같던데. 얼굴은 두 번째로. 아니 내가 보기엔 그게 똑같던데. 성별 여자랑. 그것도 구분 에라 이 못하지. 자식아.
국적이 똑같아 같이 대한민국까지. 예, 아무튼 그리고 김시아 배우 같은 경우에는 네네. 이제 길복순의 딸로 나온 배우죠. 네, 역할 맞습니다. 길재영 역에 김시아 배우는 얼마 전에 킹덤 아신전에서 아신 그렇죠. 아역으로 나왔던 배우예요. 그러면서 얼굴을 좀 알리기도 했었고요. 네네. 어쩐지 전지현 씨를 또 닮았던데요. 전혀 닮지 뭐 않았던데요. 전혀 닮지 않았던데 그렇습니다. 심각하고. 연기도 아주 좋았고요. 네. 네네. 네, 아무튼 그렇게 이제 배두나 배우를 닮은 이소은 배우님이었고요. 그리고 한희성 역의 이제 구교환 배우님. 네. NK 엔터테인먼트 소속의 이제 뭐 킬러인데 약간 네. B급에서 머물고 있는 그런 킬러. C급. C급으로 네네. 머물고 있는 찍혀서. 네. 네. 그리고 이제 김영지 역의 이제 이연 배우. 여기 이제 김영지 배우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이제 그 소년 심판이나 이제 요런 데서 이제 좀 특이한 톤의 연기 톤을 가지고 있어서 조금 이제 네. 좀 주목을 받는 그런 배우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최근에 얼굴이 뭐- 굉장히 그 슛돌이 이강인을 닮았더군요. 아, 그렇군요. 약간 중성적인 마스크가 좀 있어요. 맞아. 그렇습니다. 얼굴이 또 처음 나오는데 그 스타일 자체도 더 약간 뭔가 킬러다 보니까 네. 중성적인 이미지를 하고 스타일도 그렇게 하고 나왔잖아요. 네. 이 영화에. 네. 굉장히 이강인을 닮았더군요. 아, 네네. 그렇군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네. 아무튼 요 뭐 NK 엔터테인먼트의 이제 인턴 같은 느낌 킬러죠. 맞습니다. 네. 뭐 그 외에는 이제 좀 중요한 캐릭터라고 하면 이제 신상사 역의 이제 김성호 배우님 나오십니다. 맞습니다. 요 이제 군인 출신이며 이제 콜네임으로 미루어 볼 때 이제 뭐 군인 출신이겠죠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네. 어, 특수부대. 네. 뭐 이제 다른 조직의 이제 NK 엔터테인먼트 외에 이제 조직의 수장인데 뭐 그냥 나왔다 가시는 역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떤 요거 이제 평가는 이제 처음에 나왔을 때 평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로튼 토마토 네. 85%, 메타스코어 아하. 70점 요 정도로 해서 나쁘지 않게 출발은 했는데 네. 네네. 지금 이제 좀 이제 공개된 지 좀 지나면서 뭔가 이제 국내의 이제 영화 팬들 사이에서는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 평가가 좀 되고 떡락을 있죠. 했군요. 예. 네네. 또 이제 뭐 그래서 저희가 과연 이게 어떤 게 맞나, 호가 맞나, 불호가 맞나 저희가 한번 네. 깊숙하게 한번 핥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우리 신PD의 영화 소개 잘 들었습니다. 네. 네, 본격적인 영화 소개 이제 얘기를 하기 전에 영화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죠. 이제 10만 원권 화폐가 생기면은 적절한 인물이 무엇이 될 것이냐. 아하. 네. 예. 그래서 저는 뭐 당연하게도 너무 좀 저희가 위인을 많이 넣었잖아요 지폐로 옛날 네네. 그래서 그런 거보다는 저기 해외 이제 유로 이런 거는 뭐 건물도 있고 그다음 상징물. 네, 상징물도 있고 그러니까는 좀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 뭐 드웨인 존슨이 제일 적절하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역시 뭐 그렇군요.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군요. 돈 쓰는 화면 맛도 중독을 나죠. 들어주셨던 우리 화중이분들이라면 우리 김수풀이 진지하게 이야기를 시작할 때 아마 100% 개소리로 마무리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눈치채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근데 팥이 너무 커. 드웨인 존슨이라고 생각하기에는 팥이 너무 큰 게 카카로트도 있고 허준도 있고 이래가지고 팥이 너무 커. 맞추긴 어려워. 그렇죠. 정확히 누굴 얘기할 것이다라는 거는 맞추기가 힘들지만 그렇죠. 분명히 개소리를 끝날 것이라는 것을 예상했는데 네. 역시나 네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네. 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뭐 신PD는 뭐 적절하게 생각나는 인물 있나요? 저는 이제 뭐 여러 명이 있지만은 이제 네. 우리 저는 이제 애국자니까요. 네네. 아무래도 이제 이제 독립투사분들 중에 이제 들어가신 분이 없으니까. 맞아. 그렇죠. 뭐 그래서 좀 저는 유관순이나 아니면 뭐 김구도, 안중근. 김구 선생님, 안중근 선생님, 그거 좋겠다. 안창호 선생님 뭐 되게 네네. 많은데 뭐 굳이 하자면은 저는 딱 어울리는 역할이 이제 안창호 선생님이 이제 왜냐 간지면에서 이제 좀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고 뭐 좀 그런 개소리를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생각이 나지 않네요 여기서는. 그냥 카카로트 하면 되잖아. 카카로트를 써야지 네가. 씨 일본 놈을 새끼. 씨 카카로트가 왜 뭐 쌓여 있는데? 사이언이가 외계인도 좀 그렇잖아.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저 그럼 같은 경우에는 씨. 정닥터가 없으니까 정닥터를 해주죠. 그럴까요? 그렇죠. 이 생에서 어차피 뭐 우리끼리 얘기한다고 거기 실제로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저는 정닥터를 좀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생에서 마지막으로. 가장 유력하네요. 정닥터. 앞면은 그럼 정답다 뒷면 트럭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개소리였습니다. 그럼 이거 그렇습니다. 아니 그 위조 방지로 이렇게 비치면 나오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트럭. 트럭 바퀴 트럭 바퀴.
아니야 햇볕에 비추면은 네. 이 현생인데 이렇게 안 비추면은 약간 이세카인 거야. 그러면은 홀로그램으로 이제 그냥 봤을 때는 이제 정닥터고 이제 뒤집어 보면 연탄이가 연탄이. 걔로 환생한 거는 이제 기정사실이 된 거예요. 그렇죠. 오피셜이 된 거예요. 그렇군요. 네네. 괜찮은 인간이다. 일단. 그렇습니다. 네, 10만 원권에 들어갔으면 하는 인물들. 혹시 뭐 저희 청취자분들도 생각나면 한번 적어주시면 재밌겠네요. 좋습니다. 네네. 제 이름 적지 마시고요. 데스노트에 적는데. 근데 뭐 위인이고 안 위인이고 그런 걸 떠나가지고 지폐에다 그 사람 얼굴 올릴 때 그런 네. 기준은 없는가 보죠. 뭐요? 못생긴 사람은 못 올린다 이런 거. 있으면 신PD 못 올라갈 텐데. 그럼 못 올라가지. 정닥터는 못 올라갈 텐데. 아니죠. 날렸네. 정닥터는 연탄이로 환생했는데 연탄이는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연탄이 구경하러 오세요. 연탄 소견단입니다. 유튜브. 슬프네요. 개가 됐을 때 더 잘생겼다니. 너무 네. 우리 정처정이 이 방송을 듣지 않길 바랍니다. 네네. 네. 개 같은 얘기 다 나눠봤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야 초반 감상입니다. 네. 초반 감상. 이 영화의 전부를 느낄 수 있는 장면, 초반 시퀀스. 길복순하고 이제 황정민 액션씬. 그러면서 네네. 이 영화는 거기서 출발했고 제가 생각해 거기서 끝났습니다. 영화가 거기서 머물러 버렸다. 네, 그래서 끝났고 완전 다른 영화 1+1이 됐어요. 이 영화는 초반에가 네네. 길복순이었고 뒤에는 뭐 모르겠어요 무슨 영화인지. 길복순 비슷한 영화 아니면 길복순 맛 영화인지. 복끼리. 복끼리. 바바바바바바바바바 복끼라. 그래서 막 그런 초반에 했던 그 시퀀스가 이 영화가 맞나? 이게 길어지면 이 영화가 되나? 약간 진짜 또 고개를 갸우뚱할 정도로 너무 결이 달랐고 뭐 그런 약간 되게 재밌는 개그들 있잖아요. 이제 황정민이 막 자기도 이제 예우를 갖추기 위해서 옷을 달라. 옷을 달라 그러니까 이제 그 복순이 춤은 춥다고 해. 그러면서 이제 그 가운 던져주잖아요. 가운 던져줄 때 그런 코를 훌쩍거리던 황정민의 그런 개그. 네네 맞습니다. 진짜 추웠던 거야. 그러니까 뭐 그 마트 닫을 시간이라고 총 들고 와서 쏴 죽이는 그런. 그렇죠. 총 맞자마자 바로 얘기하죠. 황정민이 이 씨부럴년이 이때까지 계속 일본어 하다가 총팡 맞자마자 이 씨. 완전히 전형적인 황정민, 비열한 거리 황정민, 그죠? 맞습니다. 네네. 그래가지고 그거 진짜 재밌었어요 그때까지.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저 영화를 중간쯤에서 저랑 보기 시작했었거든요. 잠깐 갔다 와서. 근데 뭐 어쨌든 결론은 제가 봤을 때 3명 다 재미없다고 얘기했었을 거고. 그래서 그리하여 저도 결국에는 뭐 재미가 없었지만은. 근데 와이프는 중간부터 봤었지만은 재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니야 이 영화 재미가 있던 부분이 있다고 제가 앞을 틀어줬어요. 그 황정민 나오는 거. 재밌대요 거기는 진짜. 너무 신선하고 재밌다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매트릭스 1의 옛날에. 그 초반에 트리니티가 이제 날라가지고 공중으로 경찰 차고 뭐 이렇게 막 그런 매트릭스 특유의 아크로바틱 액션하고 그러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장면에 이 영화의 데모 필름만 말든 돈을 다 써서 제작사한테 가서 야 돈 내놔 이거 봤지. 그런 거 비슷한 걸 저는 거기 느꼈거든요. 길복선 처음에서. 그렇군요. 그 넷플릭스에 가져간 게 거기까지다. 그거다. 그거를 이거 가져가서 그까지 보면 난 진짜 재밌어도 돈 줄 것 같아요. 진짜 재밌어요. 그까지 보면. 그래서 막 그런데 그게 없었다. 뒤에는 뒤에 없었는 부분이 되게 컸고 그다음 그런 것도 또 있죠. 이게 뭐라 그러더라 옛날에 플롯은 스토리를 포함하지 못한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래서 영화가 그런 아이디어에서 시작한 영화들 있잖아요. 뭐 예를 그렇죠. 많죠. 그렇죠. 아이디어에서 시작을 해보니까 이게 안 이어지는 거야. 이 내용이. 그러니까 아이디어에서 시작해서 그게 서사나 내러티브로 이어져야 되는데 캐릭터들하고 이렇게 붙으면서 그렇게 되지 못하고 아이디어에서 시작해서 아이디어만 여러 가지 몇 개 던져서 보여주다가 아이디어 선에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끝났었죠. 그런 작품들이 솔직히 있죠. 그러니까 이 영화가 딱 시작을 알 것 같은 게 그 첫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연이 메이드복을 입고 도끼를 들고 일본 사무라이랑 싸우는 장면을 떠올린 거야.
그쵸. 거기서부터 이 영화가 왠지 시작됐을 것 같은 느낌이긴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엄마의 역할도 하고 있고 음. 그 다음에 막 그런 얘기도 하지 막 홍정민하고 맞담배 막 피면서 봐 아이들한테 배울 것도 있단 말이야. 아. 그러면은 막 그 사무라이가 소데스 막 그러면서 막 그러면서 자기 그렇습니다. 네네. 그런 그러니까 정말 그 짧은 그 시퀀스 거기서 이 영화 전체가 시작이 됐다 보니까는 끝을 못 봤다 제대로 이 영화는 끝을 못 봤다 그런 생각이 들고 네. 네. 그다음 뭐 CPD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뭐 감독님 뭐 많이 좋아하셨네 약간 그런 맞습니다. 네네. 전형적인 그런 것도 좀 많이 느껴졌습니다. 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약간 존 윅 같은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을 맞아요. 하신 것 같은데 네. 근처도 못 가는 것 같고 약간 그래가지고 뭐 킬빌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영화들이 좀 떠오르긴 네. 했어요. 네네. 네. 그래서 이 서울 대작전이나 길복순 이런 거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좀 법으로 금지를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AI를 도입해서 한번 이 돌려보고 이게 그 위법적인 요소가 많다 그러면 이거를 좀 못 보게 하는 그런 법이 좀 발효가 돼야지. 야 길복순 내 앞길 좀 막지 말라고. 그래서 이게 법으로 위법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상영하거나 네. 업로드 런칭을 하면은 좀 좀 법의 테두리에 안에서 처벌도 좀 받고 그래야지 이런 진짜 무슨 권한을 무슨 기준으로 처벌받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법안을 지금 이게 발효를 해야 된다고요 진짜. 네. 그러면서 막 그런 생각도 막 드는 거예요. 이제 나이가 드니까는 네. 어지간해 가서는 막 매도하고 싶진 않아요. 그리고 이것도 그렇죠. 왜냐면, 좀 재미가 없었다고 해서 그쵸. 막 쓰레기 같다거나 그죠? 왜요? 어떤 서울 결과물이 대작전 있어요? 개쓰레기였는데. 그건 쓰레기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제서야 그런- 말씀드리지만 쓰레기 같았습니다.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사회에서 뭔가를 하고 있지만은 네네. 뭔가 그런 느낌이잖아요. 내가 그 정도까지 잘 보냈나 이런 느낌이 들 수가 맞아요. 있다고 맞아요. 느끼기 때문에 음. 이런 영화들도 너무 뭐라 그러고 싶지는 않은데 네. 그러면서 안 뭐라 그러고 싶어서 요만큼 좋았던 장면을 이만큼 좋았다라고 얘기하는 내 자신이 좀 싫은 거야. 현타가 왔다. 아니 아무도 그러라고 누가 뒤에서 샷건 들고 협박했어요. 그치. 그냥 얘기하면 그- 되지. 제가 좀 협박을 했습니다. 그래요? 좋다고 얘기해라. 좋다고 얘기해. 재밌다고 얘기해. 이런. 재미없는 것도 재밌다고 얘기해. 그래서 좀 네네. 개인적으로는 한 2분간 봤던 영화 중에 작년까지 포함해가지고 가장 좀 처참하게 당한 영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서울 대작전보다 더? 서울대작전까지는 나는 그런 마음이 아이. 있었어요. 너무 매도하지 말자 모든 거니까. 근데 아니야 매도해야 될 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버려가지고 혼날 때는 따끔하게 혼나야 정신을 차린다. 아니 그러면은 그러니까요. 서울 대작전이랑 이거랑 하나 보라 그러면 뭐 볼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봐야 된다면. 영원히 갇혀서. 영원히 한 군데 갇혀서. 남은 평생을 이 한 영화만 봐야 돼. 눈 뜨면 아침 먹고 계속 봐야 되고, 점심 먹고 계속 보고, 저녁 먹고 잠잘 때까지 계속 봐야 돼. 그래도 그러면은 진짜 조금 재밌었다고 느낀 저는 길복순이 나은 것 같아요. 초반은 다행이군요. 네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서 좀 뭔가 좀 비는 장면. 그래서 제가 와이프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영화 감독님은 나보다 영화를 잘 찍는 게 맞지 않나? 무조건 잘 찍어야지. 왜냐면 나는 못 찍으니까. 그렇지. 그렇죠. 저보고 데리고 가고 너 그럼 잘 됐다. 너 길복순 2 한번 찍어봐. 당연히 저는 못 찍죠. 당연히 그렇죠. 저는 못 찍는데. 졸라 잘 찍었부. 졸라 재밌고. 아니 근데 또 한편으로 그런 생각 드는 거예요. 내가 감독이었으면 그래도 이렇게는 안 찍지 않았을까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드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많은 작품이었다 이번 영화. 네,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저는 저 초반 감상 얘기보다 중간에 얘기가 더 할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좋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서 도망가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네네, 좋습니다. 네. 아니 저는 본격적인 액션 연기를 그 전도연 배우가 했던 게 이게 이 영화가 처음인가? 막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저는 영화 보기 전까지. 처음은 아니죠. 본격 액션을 했던 영화가 잘 생각이 안 나더라고. 전도연 씨가. 그래가지고 보니까 협력 할애 기억 이런 작품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있는데 그만큼 뭐냐면은 이제 좀 이런 본격 액션을 하는 캐릭터, 이런 캐릭터를 연기하는 전도연이 오랜만이기도 하고 웬만해서는 전도연 씨가 이런 캐릭터를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요런 작품에서 전도연 씨를 볼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반갑긴 했어요, 사실. 반갑긴 했고 동시에 딸을 키우는 엄마이면서
같이 킬러로 활동을 한다라는 설정에서 오는 어떤 현실과 판타지의 경계 요런 것들을 넘나드는 요런 부분이 확실히 전도연 배우의 어떤 명품 연기가 큰 힘을 좀 발휘하지 않았나 그래도 이 작품에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 전도연 아니었으면 이 캐릭터가 이만큼 그래도 뭐랄까 어렵죠. 작품의 재미를 떠나가지고 네. 캐릭터의 완성도 부분에서 이것도 구현이 안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해줄 수 있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없어. 맞아, 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네. 그리고 처음부터 이 작품의 주인공을 전도연을 생각하고 각본을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캐릭터하고 잘 어울리는 캐스팅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서 우리 김수볼님이 초반에 신PD님도 그런 얘기를 해주셨지만 웨이드복을 입고 이마트에서 3만원 주고 산 도끼를 들고 사무라이와 싸우는 어떤 킬러의 어떤 딸아이를 둔 엄마 킬러의 모습 이런 것들 처음부터 전도연 씨를 머리에 두고 감독님이 각본을 쓰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캐스팅이었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비슷한 분위기나 설정의 작품 중에서 그런 작품도 좀 생각이 나긴 하더라고요. 소지섭 씨가 출연했던 그 회사원 이런 작품들도 어떤 그 얘기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랬군요. 맞습니다. 그런 작품들도 언뜻 생각나긴 했는데 길복순 쪽이 조금 더 현실적이면서 친숙하면서도 조금 인간적인 킬러라고 하면 말이 안 맞는데 약간 조금 따스한 더, 킬러? 우리한테 친근한 어떤 주변에 있을 것 같은 어떤 인물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은 더욱 그래도 조금 더 흥미롭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것도 역시 뭐 배우의 힘이었다고 하면은 그럴 것도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단 액션 연출은 시퀀스 구성 자체는 수준이 높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이게 훌륭한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액션 연출 자체는. 그런데, 본격적인 그 액션 장르의 영화의 한편으로 딱 봤을 때, 조금 더 이 영화가 뭔가 액션에서 보여주는 느낌이 조금 더 길복순만의 어떤 아이덴티티가 느껴진다거나, 길복순에서만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액션, 뭐 이런 것들이 있다거나 아니면 감독님이 이 영화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어떤 길복순만의 어떤, 매력?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담긴 액션이었냐고 하면은 나는 그건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사실 액션 시퀀스 자체 완성도는 그렇게 크게 아쉽진 않았거든요. 사실 보면서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웠고 전체적으로 이 베테랑과 신예 배우들의 훌륭한 연기와 어떤 현실과 판타지를 오가는 신선한 설정들 그런 것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액션들하고 만나가지고 전체적으로 킬링타임 영화로서는 나쁘지 않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좀 웃기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봤던 넷플릭스표 킬링타임 영화들 있죠. 그거하고 비교하면은, 나는 꽤 상위권에 있는 영화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 넷플릭스끼리 싸우면은, 이거는 괜찮아. 이거는. 거의 옛날에 상위권이라고 생각해요. 프로젝트 파워 이런 거? 그런 거. 그런 것들이라든가, 솔직히 토르 연기했던 그 배우 나왔던 영화 뭡니까? 그런 것들이라든가. 익스트랙션, 이런 영화들하고 비교해도 나는 솔직히, 킬복슨이 많이 딸린다고 오히려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개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한 작품으로서의 어떤 완성도라든가 뭔가 이 영화만이 보여주려고 했던 어떤 특별한 점들 이런 것들에서는 좀 많이 아쉽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작품이었던 것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는 나쁘진 않았지만 크게 그렇게 재밌었다라는 부분은 많이 없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는 이거를 이제 다들 까실 거라고 생각하겠지만은 네네. 저는 일단 이 여러 가지 이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아하. 넷플릭스 영화잖아요. 그래서 일단 집에서 본다는 거. 네. 그리고 저는 일단 일부러 이제 길복순 진짜 아마 이렇게 본 영화는 처음인 것 같은데 진짜 아무런 사전 이제 그냥 예고편 본 거 빼고는 예고편 본 거 빼고는 그러니까 정보 말고 평가를 보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진짜 아무것도 그냥 금요일에 공개가 돼 있잖아요. 금요일에 네네. 회사에서 딱 오자마자 좀 정리하고 이제 그냥 밥 먹으면서 이제 딱 켜서 보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런데 봤는데 일단 저는 존나 재밌게 봤습니다. 그렇군요. 저 존나 재밌게 봤어요. 역시 화면 중독의 대표 청개구리. 정말 아무 정보 진짜 아무 정보 아무 평가의 정보 없이 그냥 봤을 때 그리고 제가 또 좀 제가 인정하는 거는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집에서 이제 술을 한두 잔 하면서 보면 약간 취기 오르면은 웬만한 건 다 용서가 돼요. 웬만한 건 다 그냥 요만큼 재밌으면 혼자 빵 터져 집에서. 근데 나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게 솔직히
요 영화만의 어떤 아이덴티티나 큰 네. 매력은 많이 없었다고 얘기했지만 킬링타임용으로 나쁘지 않은 영화였어요. 솔직하게 그럼요. 얘기해서. 네, 그죠? 그죠. 술 한잔 약간 먹으면서 좀- 보기에 딱 좋은 영화였어. 솔직히 좋죠. 얘기해서. 근데 약간 이해가 돼. 영림 같은 게 있지.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뭐 네. 한국 존윅이라 그러면 전 존윅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무슨 존윅이가 그럴 수 있지. 그렇지.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사이버펑크 같은 거라니까. 사이버펑크 2077이 자꾸 뭐 씨발 어마무시한 게 나올 것처럼 이 세상 최고의 게임이 나올 것처럼 하다가 막상 나왔는데 사실 솔직히 해본 입장에서 똥 게임은 아니잖아요. 아니야, 재밌었어. 근데 저는 항상 너무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너무 과장된 마케팅, 무슨 킬빌, 어. 무슨 존윅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더 빡치는 거지. 그렇죠. 생각하면서. 맞습니다, 그치. 맞습니다. 네네. 아무튼 저는 그래서 이제 뭔가 집에서 본 거, 뭐 솔직히 극장에 15,000원 보고 갔으면 어땠을지는 제가 뭐 장담은 못 하겠어요. 근데 신랄하게 비판을 했겠죠. 뭐 생각할 거 뭐 있습니까? 아니야, 근데 저는 진짜로 진심으로 재밌게 개연성 따지면서 얼마나 깠을지 그러니까. 뭐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탈탈탈 가루가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뭐 사람들이 재밌게 막 봤다. 그래서 뭐 조니, 킬빌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네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뭐 물론 조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총격전이 위주고 그죠? 뭐 킬빌 같은 경우에도 이제 1대1 맞다이가 이제 좀 그 초반에 이제 황정민이랑 싸울 때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그런 것보다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정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하. 정의로실 겁니까? 네. 아니 정의가 생각나는 이유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보다 보면은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레퍼런스가 너무 많은 거 있잖아요. 아, 네네. 아이고 여기는 공각기 동네인가, 아이고 저기는 뭔가 이런 거 막 떠오르는 것처럼 이것도 맞아, 보면서 계속 약간 레퍼런스들이. 이 정의를 볼 때랑 비슷한 느낌이었는데 문제는 정의는 굉장히 별로로 봤는데 이거는 네. 뭔가 취향 저격을 했어요 저를. 그러니까 일단 제일 마음에 큰 드는 거는 부분이 있었다. 마음에 드는 부분이 이제 일단 전도연 네. 전도연 배우님 뭐 연기력 뭐 이제 최근에 이제 드라마 이제 일타 스캔들 같은 데서 나오셨는데 솔직히 맞습니다. 말해 나는 거기서 약간 전도연 연기력 낭비한다 뭐 이런 장면들 되게 많았거든요. 아이고 맞아요. 이따위 이 정도 드라마에서 저 정도 연기력을 굳이 발휘할 필요가 있나라는 그런 장면들이 꽤 많았어요. 감정 네네. 표현 이런 것들. 맞습니다. 이번에는 근데 이제 영화로 오니까 일단 이 영화가 저는 일단 때깔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때깔 좋았어요. 때깔이 맞습니다. 굉장히 좋고 그런 면에서 뭔가 이제 조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롱테이크 액션 이런 게 많은데 또 이 사실적인 액션. 길복수는 또 그렇진 않아요. 또 뭐 많이 맞아요. 끊어치기 이제 뭐 눈속이 막 오히려 이제 좀 본 시리즈에 가까운 액션이죠. 보면. 나는 그 영화 생각나더라. 네. 그 안젤리나 졸리 나왔던 원티드. 원티드. 원티드가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쵸, 보면서. 뭐 저는 뭐 또 옛날에 뭐 마녀라든가 뭐 아니면 네네. 아토믹 블론드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계속 맞습니다. 떠오른다고. 그러니까 맞아. 떠오르는 많이 것까지는. 떠오르는 레퍼런스들이 많은 작품이긴 했어. 영화. 하지만 이제 또 감독님만의 요 약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나 처음에 이제 우리 이제 차민규가 이제 액션하는 네. 장면에서 보면은 나 처음에 네. 뭐 그르릉 소리가 나길래 뭐 옆에서 드럼통 굴러가나 했거든요. 나 처음에 그거 드럼- 터졌는데 드럼통 난 처음에 뭐 옆에 얘가 이렇게 예를 들면 전도연 목을 이렇게 자꾸 막 끌어가는 거에서 막 드르륵 소리가 나길래 뭐 발 끌리는 소린가 했는데 그 호랑이 소리더만. 호랑이 소리. 아이고 깔깔깔 빵 혼자 터졌어. 집에서 나 진짜 빵 터졌어. 까르르 웃었는데. 왜 호랑이 효과 왜 나오는 거야? 왜 갑자기 호랑이야? 호랑이 이거- 기운이 솟아나잖아. 그 깜짝 놀랐어요. 나 그 장면은 진심으로 터졌고. 근데 이거는 뭐 새로운 시도라고 한다면은 새로운 시도잖아. 옛날에 이제 그렇죠. 드래곤볼 이제 그 브로리에 보면은 극장판에 보면은 이제 막 카카로트가 이렇게 딱 이제 변신 시작하면은 갑자기 배경음악에 이제 그런 게 나와요. 카카로트 그러면서 이제 배경음악 나오고 브로리가 나오고 브로리 이런 배경 BGM이 나온단 말이야. 약간 그런 느낌으로 봤어. 그래서 얘는 이제 뭐 호랑이다 약간 이거지. WWE의 뭐 존시나 진짜 빰빰빰빰 뭐 이런 겁니까? 맞아 그런 느낌으로 나와요 진짜. 차민규 빰빰빰빰 빰빰빰빰 His name is 차민규. 코리안 트래디셔널 타이거.
아니 뭐 아무튼 그런 거는 좀 웃기긴 했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고요. 그랬군요. 일단 요 감독님이랑 내가 뭔가 맞는 코드가 있나 봐. 그러니까 그럴 수 이상한 있어. 코드 같은 게 있나 봐. 제가 왜냐면 작년에 외계인도 되게 재밌게 봤다 그랬잖아요. 뭐 물론 까기는 그렇죠, 많이 그렇죠. 깠지만은 이 영화도 좀 비슷해요. 분명 비판할 점이 너무 많아 진짜로. 뭐 뒤에서 또 개연성 개연성 얘기도 많이 할 거고 하겠지만. 아니 뭐 네네. 오히려 개연성보다는 그런 아까 말했던 호랑이 소리 이런 거 뭐지 하는 장면들이 조금 있었는데 진짜로 약간 나의 인지 범위를 좀 벗어나는 장면들이 좀 있긴 했었는데 그런 것들 제외하고는 뭐 화면 때깔이나 액션 물론 액션도 되게 이상한 부분들도 있었지만 야 이걸 뭐라고 말로 표현해야지 이상한 게 많았지만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어쨌든. 그럴 수 있어. 전체적으로. 맞아요. 취향에 딱 맞았던 거죠. 취향에 어떻게든 맞았죠. 네. 그럴 수도 있죠. 같습니다. 네, 뭐. 또 생각 외로 또 신PD가 재밌게 봤다 그러니까 또 이해가 안 되네요. 아니 뭐 이해는 안 하기로 했어요. 액션을 이야기하시니까 네. 확실히 연출적인 부분에서 네. 복순이 미래의 경우의 수를 보는 것 같은 연출? 뭐 제가 약간 원티드가 생각난다고 하긴 했는데 약간 비슷한 네네. 느낌이 없잖아 있죠. 고도로 이게 뭐 감각이 발달되는 발달하는. 어떤 킬러들이 이제 경우의 수의 미래를 막 내다보는 것처럼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은 원티드가 좀 생각나긴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런 부분은 길복슨만의 어떤 그런 액션 시퀀스 같은 느낌이 있어서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본 만화에도 이런 능력 되게 많이 나오잖아. 네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얘가 이제 예측을 한다는 거를 알려주면서 하는데 여기는 깜빡 자꾸 한 번씩 속잖아. 아이고, 맞아요. 죽은 게 아니네? 그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거는 조금 뭐 어떻게 보면 아이덴티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좀 재밌는 부분이었고 길복순이 이벤트에서 다니다는 설정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대외적으로는 저도 이벤트 관련된 알바를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심들 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우리 신PD하고 정말 한 D급 정도 될 것 같은데 저 동네 저는 F급이에요. 야, 진짜. D급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D급만 돼도 세지 어쨌든- 일반인한테는. 어쨌든 조심하세요. 언제 소리 소문 야, 없이 내가 보기에 한 D급 정도 되면 저 심부름센터 직원 정도가 내가 그 정도쯤 신PD를 자살로 위장시켜서 죽인 다음에 유서에다가 못생겨서 스스로 인생을 마감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개연성이 생기지. 그러면은 그럼 너 믿을 수밖에 없지. 이제 못생긴 그러면 얼굴을 수사관들이 비하하여. 보고 개연성이 안 맞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렇지. 그냥 사건 클로즈지. 아유,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러면서 이제 수사를 시작하겠죠. 네. 그런 것들 여러 가지 뭐 약간 길복순 캐릭터의 생활감이 묻어나는 어떤 설정들이라든가 뭐 복순이만의 어떤 막 미래를 보는 것 같은 뭐 그런 약간 연출들 그런 것들 좀 재밌었던 것 같고 그리고 초반부에 회사와 뭐 어떤 규칙 등급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좀 나오잖아요. 그죠? 세계관을 소개하는 건데 이제 약간 독특하고 흥미롭긴 했어요. 약간 뭐 회사들끼리 어떤 약간 규칙을 세워가지고 그런 것들을 지켜간다 뭐 이런 것들. 근데 완전히 새롭지는 않은 느낌이긴 했어. 이건 또 존윅 오마주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하더라고. 그죠? 누가 봐도 존윅이 없었으면은 이 영화에 이런 세계관이 나올 리가 없죠. 솔직히 맞습니다, 말하면. 맞습니다. 그리고 근데 더 재밌었던 게 그 뒤에 그런 게 나오더라고. 이제 네. 그 앞에 길복순이 이제 황정민이 카메오로 출연한 이제 뭐 네. 일본 사무라이하고 싸우는데 막 이제 마지막 순간에 약간 시뮬레이션 돌려보는 그게 처음 소개가 딱 되잖아. 그 장면이 되는데 그 장면 뒤에 바로 이제 집에서 딸하고 트러블이 생기는 딸 옷에서 담배가 툭 떨어졌단 말이야. 근데 그렇지. 그 딸한테 어떤 식으로 뭐라고 해서 혼낼지를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를 그 기술 그대로 사용하더라고 딸한테도. 근데 사무라이 상대할 때는 그게 어쨌든 먹혔는데 그래가지고 승리로 이끌었잖아. 근데 딸한테는 시뮬레이션 돌려봐야 소용이 없는 거야. 먹히질 않아. 사람 죽이는 것보다 자기 딸 키우는 게 더 어려운 거야 이게. 녹록치 않아 이게. 그런 것들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3요고생은 1 대전차라고. 여자색이 더 세다고 예측 불가야.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식물 키우는 모습이라든가 딸 앞에서 쩔쩔매는 뭐 길복순의 모습이라든가 막 시뮬레이션 살인할 때 썼던 그런 능력들 딸한테 사용하는 장면 뭐 그런 것들 굉장히 좀 재밌지 않았나. 딸 키우는 게 사람 죽이는 것보다 더 쉽지 않다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네.
저는 말씀하세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되게 특이했던 거는 또 좋았던 게 약간 대사 같은 것도 좀 약간 오그라드는 대사 같은 거 많이 나오잖아. 근데 대사가 나는 진짜 별로던데. 그래요. 나는 근데 대사만 그럼 다른 거 다 떠나가지고 다른 거는 다 그냥 보통이라든가 뭐 조금 뭐 괜찮은 부분도 다른 데서 좀 본 것 같다라는 느낌 많았지만 대사 부분에서는 좀 괜찮은 대사도 좀 있었다고 그래요? 생각해요. 나는. 네네. 그럼 이솜님의 그 요이 땅 어땠어요?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괜찮았는데 다 괜찮았는데 요이 땅이 최악이었어요. 진짜 아니었어. 그거는 정말 마치 놀면 뭐하니에서 최근 그 나왔던 그 양세형이 하는 선수 입장 같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요이 땅. 그러니까 이게 불법적 요소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영화가 그런데 보면은. 근데 그거 말고는 나는 괜찮은 대사도 좀 있었다고 생각해. 아니 나는 근데 대사는 할 말 있는 게 몇몇 대사는 진짜 좋아요. 좋은 거 있었어요. 좋은 거 많았죠. 그 요이 땅이라든지 아니면은 초반에 이제 그 학생들이 땡땡이 치고 저녁에 이 삼각함수 끝나고 한 대 반이 담배가 꿀맛이지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와 오한이 확 드는 거야 진짜. 소름. 어이씨 뭐지 이거를 오한이 막 들어가지고 뭐고 이거 윤소의 영혼이라도 만나 그러면서 이게 등락이 너무 세. 숯불아 내 옷이라도 벗어줄까? 숯불아 내 옷 벗어줄까? 근데 이런 것도 있고 좋은 대사도 또 좋아요. 좋은 대사도 재미가 있네. 그리고 이게 막 약간 이상한 거야. 영화가 초반에 만들어준 사람 따로 있고 대사 써주는 사람 따로 있었나 그러면서. 예를 들면 그런 대사들도 있었죠. 신상사가 막 MK한테 앓는 소리 막 하니까 차미희 맞나요? 차미희 대표가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 그 신상사님 운영할 능력 없으시면 다시 입대를 하시죠. 무능력한 소리 씩씩하게 하지 마시고 막 이러잖아. 그렇죠. 그런 대사들이라든가. 그런 대사들. 그리고 자연사 하고 싶으셨으면 착하게 사셨어야지. 막 그 대표적인 대사라든가 맞아요. 뭐 그런 것들이라든가 찰진 대사들도 좀 많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차민규가 제가 아까 앞서 이제 김수포한테 경고한 것처럼 뭐 이렇게 뭐 참을 일 3번이면은 뭐 살인 1번이면 참을 일 3번을 면하다 하면서 그거 딱 연설 같은 거 하는 장면 그런 것도 맞습니다. 굉장히 좋았는데 제가 이제 네. 뭐 아까 대사가 좀 오그라드는 대사 많았다 얘기를 꺼낸 이유가 뭐냐면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네. 이 영화는 장면들 중에 약간 그 리얼 현실이라는 느낌이 없이 좀 다 세트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래서 좀 연극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이 영화 전체가 보면. 맞습니다. 네. 왜냐면 처음에 이제 황정민이랑 이제 전도연이 싸우는 그 장면도 이제 분명 외부긴 한데 누가 봐도 약간 세트 같은 느낌이 되게 들잖아요. 맞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출도 이제 막 지나가는 이제 기차를 통해서 보는 지나가는 뭐 그런 연출이라든가. 그래서 요런 좀 일부러 조금 요런 오글거리고 약간 연설적인 장면이 좀 많은 게 어떻게 보면 좀 요런 것도 좀 노렸다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보면은 왜냐하면은 요 길복순 집도 뭔가 보면 되게 의리의리하고 막 그러잖아요. 되게 맞아요. 잘 사는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렇고 진짜 좀 그나마 현실성 있는 장면은 학교 밖에 나오는 장면 막 그 정도 장면들 빼고는 왜냐면 그 떡볶이 집을 가든 MK 그 사무실을 가든 다 세트장. 그 특히 그 술집이 제일 세트장 같죠, 진짜로. 세트장 같기도 하고 약간 연극의 무대 같기도 그러니까 하고. 연극 그죠? 무대. 연극 무대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그런 오그라드는 대사도 그나마 이제 좀 그런 거에서 조금 저는 감세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연극적인 좀 느낌의 영화구나라고. 그리고 여의땅 그건 안 되더라. 그건 안 되다. 실제로 그거는 세트기도 했잖아. 그 장면. 그렇죠. 이제 어떻게 보면은 킬러 회사의 어떤 아카데미 학생들이 이제 연습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죠. 과거에 어떤 길복순이 실제로 행했던 작전을 오마주해가지고 이제 만들어 놓은 세트였으니까. 네네. 그 요이 땅은 못 참겠더라. 그거는 정말 아무리 배두나 배우라도 못 살리더라. 배두나 배우면 살렸을 수도 있지 않을까? 다른 사람이었나? 아무튼 그런데 이제 또 대사를 보면은 근데 네. 되게 대사 중에 못 견딜 만한 대사인데 이거를 전도연 정도 되니까 살리는 대사 맞아. 같은 게 있었어. 그런 게 있었어. 분명히. 예를 들면은 이렇게 둘이 이제 차민규랑 같이 떡볶이 집에서 이렇게 떡볶이 먹다가 이제 애가 사고 쳤다는 얘기를 듣고 나가잖아. 아이고 엄마를 달라면서 그런가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찔렀다 그러니까 친구를 그러니까 그래서 전도연이 확 와가지고 얘한테 이제 막 경고를 하는 장면이 있어. 근데 그건 농담이 아니지. 그러면서. 대사를 이 세상에서 가장 무딘 칼로리 선배의 입에 꽂힌다 뭐 약간 그런 대사였습니다. 이거를 말로 풀어놓고 보면은 와 진짜
나 같은 일반인이 읽으면은 이 대사를 어떻게 살리지 그런데 전도연이 하니까 일반인 아닙니다. 악마입니다. 악마 일반인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니 근데 전도연이 하니까 그럴싸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로 맞아요. 경고로 들리. 네네. 그거를 맞습니다. 텍스트만 놓고 읽어보면은 진짜 유치한 대사예요. 맞아요. 가장 무딘 맞아요. 칼로 뭐 찔러 뭐 죽인다 뭐 어쩌고 그러는데 와 그런 것들은 배우의 연기력 탓도 있었을 거다. 그래서 좀 어린 배우들이 아까 말했던 뭐 무슨 뭐 풀고 빠는 담배가 최고지 이런 거 애들이 연기력이 후달리니까 그게 되게 이상해. 삼각함수. 상관없어. 그런 무서웠어. 점들이 좀 무서웠어. 많은 영화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는. 네. 아 근데 나는 그런 부분이 이런 뭐랄까 등락도 좀 컸지만 이 영화가 네. 몇몇 장면은 너무 올드한 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막 쓰고 아. 그러니까 특히 네. 그 이제 각 뭐 저기 조직들 이제 아. 클럽에서 보면 그 이제 왜 가장 그런 반항적인 어그 역할. 침침한 데서 보이나 몰라 항상. 좀 그러니까 밝은 근데 데서 뭐고 주고받는 대사들이 너무 옛날 대사 느낌 있잖아요. 네. 너무 옛날 저희 한 2000년도 초반에 조폭 영화들 유행할 때 네. 쓰던 그런 수준의 좀 이야기 그다음에 그런 게 모두 모이고 응집돼서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 같은 그 이제 신상사 군복 입고 있던 신상사 신상 너무 스테레오타입. 너무 스테레오고 그 뭐 손톱 하루 종일 파 손톱 뭐 있는데 손가락 몇 개 아니야? 하루 종일 파 뭐씨 저뭐 저거 천수환음이야 손 언제까지 이렇게 파고 있을 거야. 그런 거. 그 다음 또 이제 그때 좀 약간 뭐랄까 반가우면서도 조금 두려웠던 게 네. 이 칼을 꺼내려 그러잖아. 아하. 이거 혀로 가나 혀로 가나. 가도 좋은데 가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이상한 약간 이중적인 느낌 있잖아. 가도 좋아 난 사실. 아니 이게 약간 일본의 중2쯤 되는 중2병 정도가 칼을 앓고 우리나라에서는 항상 뭐를 이렇게 파든가 손질하든가 손톱 손질하든가 그렇게 하지. 네네. 그래서 막 이게 어떤 면은 분명히 좋은 면이 있는데 네. 이렇게 안 좋은 면은 너무 극단적으로 안 좋은 장면을 보여주니까는 그렇습니다. 그런 거 조화가 좀 없었다라는 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도 안 좋았다고 차라리- 생각한 게 그런 거 있잖아. 이제 예를 들면 처음에 이제 막 킬러들이 이렇게 술집에 모여서 이렇게 그 아저씨 술집에 모여서 술 마시는데 그런 거 하잖아. 이제 구교환 배우가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 이게 전부 다 7년 전에 NK가 만든 그 룰 때문이죠. 그러면 안 돼. 각오로 가지 마. 하는데 이제 각오로 싹 가지. 각오로 모닥불이 거기서부터 확 타오르면서 이제 여기에 모이신 분들은 설경구 나와서 제가 규칙 3가지를 제안하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규칙을 구구절절, 그것도 말도 구구절절. 그래. 제안하고자 합니다. 뭐 그러면서 막 그런 식으로 음. 되게 연설적으로 내는데 과거 맞습니다. 근데 뭐 어쩔 수 없지 네가 뭐 존윅도 아닌데 뭐 그러면 존윅 같은 경우랑 그 가장 차이 나는 게 이런 거죠. 존윅 같은 경우에는 뭐 구구절절 설명을 안 하는데 그렇죠. 그 상황으로 알려주잖아. 근데 이 인물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가. 그리고 이 세계관에 뭐 이런 금화가 어떻게 통과가 음. 되고 저 호텔은 뭐 어떤 데고 이런 게 음. 구구절절 설명을 안 해도 되는데 여기서는 뭐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조금만 존윅을 참고했으면은 그런 점도 좀 참고해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아니면 대놓고 많이 차라리 들어요. 그 차민규가 얘기했었어야 돼. 그 진짜 뭐. 이제 제가 존윅을 봤는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멋이 있더군요. 그 말을 씁시다 그러면서 그 맞습니다. 때파리가 겁나게 나더군요. 존윅이라는 영화가 헐리우드에서 대박을 쳤습니다. 저희도 선진 문화를 도입해서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양복이 옵시다. 진짜 멋있었습니다. 아니 그리고 근데 살인 현장을 청소해주는 청소업체가 따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청소업체 한번 나오죠. 맞습니다. 네네. 누가 봐도 이제 존윅에서 따온 듯한 그 네네. 근데 좀 말해. 네. 아니 그러니까 액션도 쓸데없는 걸 존윅에서 따온 게 있어요. 그러니까 타짜라는 존윅도 거? 사실 이제 2편 3편 가면서 보면은 이제 존윅이 이제 왜냐하면 롱테이크나 이런 와이드 화면을 많이 쓰잖아요. 와이드 샷을 그렇죠. 많이 쓰잖아요. 이제 전체를 보여주려고 그러면은
근데 적들이 굳이 총을 들고 조닉한테 존나 뛰어오다 총 맞는 장면 같은 게 있단 말이야. 그렇죠. 멀리서 쏘면 되는데. 좀 멀리서 쏘면 될 텐데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 그리고 또 좀 약간 조닉이 약간 동작이 굼뜨다든가 이런 게 보이는 게 있는데 네네. 이 영화 쓸데없이 그런 걸 또 뺏겨왔어. 또 아하. 쓸데없이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술집에서 이제 킬러들이랑 싸우는 장면 보면은 몇 군데 네. 보이더라고. 정정당당하게 계속 1대1 대결을 잠깐씩 하더라고. 굳이 같이 덤비면 될 것 같은데 하는 장면들이 분명히 있거든. 여기서 뒤에서 치면은 왜 이긴 것 같은데라고 하는데 이제 뒤에서 뭐 허우적거리고 반칙, 있고 막 그런 거 반칙. 있잖아. 타임 뭐 이런 건가? 그것도 차민규가 만들어 놓은 거야. 아. 조닉에서는 1대1로 못 절대 다수가 5명이든 10명이든 100명이든 절대로 한 명이 한 명을 공격할 때 나머지는 공격하지 않습니다. 잠깐 기다려. 그거는 저에 대한 도전이 아니고 조닉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쓸데없이 근데 또 웃긴 거는 가끔 보면 좀 잭 스나이더 같은 면도 있다. 그러니까 좀 확확 몰아치는 것도 있죠. 슬로우 모션 존나 쓰잖아요. 그러니까 네. 조닉에는 슬로우 모션이 없잖아. 맞아요. 조닉에는 아예 없잖아, 진짜. 슬로우 모션이 네네. 아예 안 나오는데 여기는 진짜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슬로우 모션 막 전도연이 예를 들면 막 이렇게 피하면서 막 웃으면서 막 이렇게 막 머리가 휘날리고 이런 거. 잭 스나이더 형 향기가 나는데? 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맛있어. 좋았나요? 좋았나요? 아니 그러니까 같이 있으면 안 되는 두 사람이 같이 있는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아니 이 장면이랑 이 장면이 같이 있으면 같은 한 액션에 엮이면 안 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잭 스나이더와 키아누 리브스가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그런 느낌. 그러니까. 그래서 좀 약간 이상한 느낌이었는데 뭐 네. 전 재밌게 봤습니다. 네. 아니 난 근데 이 영화에서 좀 중요했던 게 이 뭐랄까요? 원래 엄마가 킬러 이제 제가 계속 얘기해서 재밌었다 그러는 황장민하고 이제 싸울 때 그때는 엄마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었어 얘가 전도연이. 엄마면서 킬러로서의 그 서로 안 맞는 합의점을 보여줬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엄마니까 마트 닫기 전에 매일 죽여야 되는 거고 엄마지만 딸한테 배워가지고 약간 뭐 감탄하는 거나 그런 게 있는데 이 장면을 지나고 나면은 이 전도연이 엄마로서 킬러하고 이렇게 뭐 좀 생활에서 부딪히는 없어, 어떤 갈등들 나는 막 차라리 그런 게 막 있었어야 된다고 막 이제 사람 막 등 칼 쑤시고 있는데 뭐 선생님한테 전화가 와서 뭐 저기 그 우리 그 재영이 어머님 뭐 지금 뭐 하시고 계세요? 뭐 그러면서 지금 제가 꽃꽂이를 하고 있어서 그러면서 막 그런 것들 그런 거나 아니면 뭐 저기 딸이 막 엄마 이마트 전단지 오늘 세일한다고 수박 사와야 된다고 했을 때 전화가 와가지고 엄마 수박 샀어 그러면 당연히 엄마가 샀지 그러면서 전화 끊고 야 닫아봐 그러면서 막 가가지고 때려 잡는다. 진짜 너무 클리셰해서 소름이 끼친다. 근데 너무 그거는 장면이야. 예를 든 거지. 예를 든 건데 그런 맞아. 엄마면서 킬러라서 곤란한 점이 좀 없었다는 거죠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했어도 좋았을 텐데 엄마 그럼요. 킬러라는 설정을 그죠. 저도 아까 얘기했던 게 그런 부분인 게 액션도 굉장히 훌륭하고 여러 가지 뭐 좋았지만 완성도 자체는 좋았는데 액션 시퀀스들이 그런 액션 시퀀스에서 우리 김수볼님 말씀하시는 그런 길복순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적인 아이디어들 이런 것들을 좀 더 가미했다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장보고 가는데 킬러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막 자기 장 받는 거로 싸우고 막 호박으로 맞아. 그런 것들. 네, 그래야지 좀 엄마 킬러는 정말 고달프네 그러면서 맞아요. 좀 그런 느낌이 살았을 건데 그냥 사춘기 소녀가 있는 엄마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얘하고 그냥 정서적으로 안 맞는 거지. 엄마 역할로서 안 맞아서 뭐 좀 이상하다 그런 느낌은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게 진짜 갈수록 저는 그래서 재미가 없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갈수록 얘하고 딸하고 감정의 골이 깊어지잖아요.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데 그게 약간 그냥 좀 사춘기? 정체성 뭐 이런 것 때문에 얘하고 힘든 거지. 그렇죠. 그거는 좀 뭐랄까요 그냥 마음의 벽을 허물면 우르르르 다 되는 거지만은 다 해결되는 다 해결되는 거라서 그냥 질질 끌기만 할 뿐이지 엄마로서 위치를 하나씩 두 개씩 찾아가면서 나는 킬러보다 역시 엄마였어. 맞아. 그런 모습이 없어서 좀 많이 아쉬웠다. 킬러로서도 지금 제대로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엄마로서도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한 그 중간 어디에서 진짜 우왕좌왕하고 자기가 막 계속 뛰어다니기 바쁜 약간 그런 모습들이 조금 더 묘사가 됐다면 더 재밌지 않았을까. 그죠? 근데 그런 걸 보여주기에 이 영화가 할 얘기가 너무 많았던 것 같아. 그렇지 할 얘기가 되게 많지. 근데 이게 뭐랄까
다 좀 과거의 이야기죠. 과거의 앙금, 아니면 그렇죠. 과거의 만남들로부터 시작된 이야기가 현재로 와서 이게 별로 안 붙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 이야기 때문에 나머지 그런 은퇴했던 킬러들, 그 맨날 분식집에서 술 먹고 그러는 무리들 있잖아. 네네. 얘들은 그냥 거기서 소비가 된 거지. 그냥 다 죽어. 그러면서 액션 영화니까 좀 죽어야 되겠다. 몇 명은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서 다 죽은 게 아닌가. 그 죽어야지. 죽어야지. 근데 사실 또 그런 뭐랄까요, 그 이름이 어려워가지고 차라리 그냥 구교환 배우라고 할 텐데 구교환 배우는 이 뭐지 복순하고 연민이 또 있잖아요. 안에서 스토리를 발생시켜 놓고는 그렇게 탈락을 시키니까는 그것도 좀 너무 소비적이었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킬러 잭스 신상사가 그 신상사가 제일 소비적이었죠. 저는 걔가 그래도 뭐라고 약간 차민관 그래도 뭔가 한두 합 정도는 겨룰 줄 알았어. 쿠데타 같은 거 하고 그럴 줄 알았어. 그럼 뭐 아니면은 나중에 이제 차민관 빡치니 이제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나중에 이제 얘랑 따로 만나서 1대1 맞다이를 까든 뒤에서 암살을 하든 그럴 줄 알았는데 너무 마지막에 그냥 진짜 족밥처럼 당하니까 그냥 너무 있는 척한 것 치고는 너무 소비가 됐다는 느낌이 있고. 죄송하지만 이 영화에서 족밥이란 단어는 발작 버튼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가히 맞아. 인간이면 다 발작 버튼이죠. 네네. 아무튼 오히려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한희성 그러니까 구교환 배우 같은 경우에는 자기 역할을 저는 다 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섹스를 했지 않습니까? 잭스 우리 역할 다 했건데. 길복순 섹파잖아. 그러니까 뭐 자기 역할은 이미 선배님 저 지금 가만히 있어. 나 지금 보니까 많이 들어봤나 봐요, 그 내가. 네네. 그렇구나. 아무튼 그래서 저 그리고 이제 본인이 아버지가 이제 또 뭐 그런 수술해야 되고 처음에 그러니까 떡밥이 나오죠. 그렇게 이제 뭐 길복순이 하필이면 그러고 나서 이제 돈을 주잖아. 타이밍 이상. 순서가 이상하지. 그때 대사도 굉장히 재밌었죠. 어차피 주실 거면은 하기 전에 주시지. 사람 기분 이상하게 막 이러면서. 그렇지. 재밌는 부분이 있어 분명히. 맞습니다. 네네. 그런 부분들. 그래서 나중에 결국 얘가 이제 뭐 회사 일 아니고 딴 일 이제 받아서 했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불법으로. 꼬이게 된 거라. 그래서 맞습니다. 오히려 이제 희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 몫을 다 했다라고 이제 저는 그렇게 훌륭한 캐릭터였다. 나쁘지 않은 캐릭터였다. 섹스를 했으니까요 일단은. 섹스 하면 뭐 성공했지 뭐. 이겼다. 아니 전도연 배우 정도 이제 급이 되면은 사실 그런 뭐랄까 이런 뭐 전라씬 뭐 전라는 아니었지만 뭐 대역을 썼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애정씬 같은 경우에는 잘 안 하는 경우도 많은데 확실히 전도연 배우는 그런 거에 있어서 뭔가 벽을 친다든가 뭐 그죠 자기가 뭔가 자체적으로 필터를 좀 가지고 있다든가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훌륭한 배우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네네. 벌써 뭐 훌륭한 거예요 이제. 그럼요. 왜냐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저기 왕자의 게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용엄마 같은 경우에도 시즌 1에서는 막 벗다가 이제 뒤로 가면 전혀 안 벗거든요. 그렇지 비싸지니까 안 벗잖아. 헐리우드 배우들도 그런 게 있다고. 그러니까 이건 훌륭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역할을 위해서는 이게 역할이 충분한 개연성 벗어야 될 개연성을 갖고 있다면 자기가 그런 연기를 보여준다라는 배우로서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전도연급 되면은 뭐 굳이 들어가야 돼요. 그냥 침대에 같이 누워 있는 씬만 들어가도 안 돼요, 감독님? 그렇지. 그러면은 말빨 먹힐 만한 짬이거든요, 솔직히. 그러니까 그럼요. 이미 상황은 끝났다. 그리고 이제 이불을 덮고 있는 두 남녀, 약간 이런 식으로 담배를 피우고 있다. 뭐 이런 느낌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그죠? 맞습니다. 네네. 설득이 됐네요. 우리 신 PD 의견을 빌려가지고 같이 하늘을 날면 안 되나? 그래요? 노골적으로 안 보여줘도 되잖아. 그래도 여기 초능력까지 나오는 건 좀 그렇지 않아? 이미 좀 그랬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렇습니다. 이것도 뭐 그것도 그렇고 저는 뭐 이 영화 보면서 그래서 이 영화는 뭘까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든 게 뭐 이거 뭐 제가 뭐 이런 거를 얘기한다고 해서 이거를 뭐 부정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뭐 동성애도 좀 나오고 맞습니다. 약간 그냥 남매의 사랑도 좀 나오는 것 같고 그렇죠. 왜곡된 사랑 잘못된 사랑. 그다음 뭐 약간 그런 좀 어린 아이를 좋아하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이 영화에 보면은 그 한눈에 반한다던가 자기보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났는데 그래서 그러면 이 영화가 도대체 뭘까? 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뭐 올드보이처럼 그게 진짜 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 영화에서 이야기에 큰 어떤 영향을 미치는 주제라든가 그런 거나 아니면은 뭐 그냥 이 세상에 사랑이라는 거는 이 영화처럼 뭐 혼잡하고 이상하다 라고 애정관계나 러브라인을 되게 크게 가져가는 것도 아니라서
아 이게 뭐 어쩌라는 거지 불편하게만 만들려고 그러나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은근히 금기를 굉장히 많이 건드려요. 그러니까 진짜 보면은 그렇죠. 다시 생각을 해보면은 특히 조금 논란이 지금도 되고 있는 게 그 예를 들면 뭐 을지문덕 독립 투사들이 살인자라고 뭐 얘기했다는 그것도 네네. 좀 논란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툭툭 계속 건드리고 특히 불편한 거는 이게 나 처음에 남매인지 몰랐거든요. 그냥 나도 말만 동생인 줄 알았는데 성도 갖고 남매 맞더라고. 그러니까 맞아요. 이거 그러니까 거기까지 갈 필요가 왜냐하면 딸이 동성애자인 것까지는 뭐 사실 그거는 왜냐면 비밀을 이제 엄마도 비밀을 가지고 있고 딸도 그렇죠. 이제 딸도 사회에 통용되기 힘든 비밀을 가지고 있다라는 어떤 공통점을 드러내기 그래서 위해서. 오히려 그거는 설득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까지 괜찮았어. 거기까지 근데 남매끼리 그거는 나는 잘 모르겠어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그거는 굳이 뭘 보여주고 싶어서 넣는 건가라는 느낌만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이 영화가 약간 뭐라 그래야죠? 약간 저기 저희 했던 바빌론 것처럼 모든 장면 같은 게 뭘 꼬집거나 뭐 그 해악으로 풀어내거나 풍자하거나 이런 것도 없잖아요, 이 영화에. 그렇죠. 네. 네. 아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코드가 좀 더 저는 이상했었어요.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하겠지. 그러니까 우리 신 PD가 얘기한 것처럼 딸과 엄마가 사회에서 통용될 수 없는 비밀들을 간직하고 있는 거 이제 연장선상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과 다르게 내 안에 숨겨져 있는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건 간에 내 스스로 나를 사랑하고 내가 당당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어떤 부분에서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설정들이 조금씩 가미가 된 것 같은데 불편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다 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꼰대가 됐나? 졸라 꼰대네. 무지 남녀. 이 대피시의 시대. 그러니까 난 그것도 말해. 뭐 무슨 딸이 동성애자로 나왔다고 무슨 PC 거리는 사람들도 있던데. 그것도 좀 그래.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우리 대피시의 시대에 뭐 동성애 정도야. 네 말이다, 네. 마치 가벼운 키스 정도야, 뭐 동성끼리 뭐 인사로서 뭐 프랑스에서 하는 어떤 꽤 진하게 하던데. 그렇군요. 네네. 그러니까 거기서 하여튼 악당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좀 악당이라고 말할 만한 사람들이 예를 들면 이제 딸을 이제 협박하는 그 남학생이라든가 그러면 신상사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뭔가 악이라고 할 만한 애들이 스테레오타입이야. 심지어 여기 이제 나오는 차민규의 동생 이제 차민이 같은 경우에도 약간 또라이인 척하는 그 중2병 칼을 혀로 핥을 것 같은 그런 캐릭터잖아. 약간 또라이처럼 약간 그렇죠. 일부러 요이 땅 뭐 이런 거 하고 이제 막 거기서 바나나 우유 먹고 있잖아. 또 그것도 그런 게 장치 자체가 너무 좀 유치한 장치들이야. 그러니까 그런 스테레오타입. 내 눈앞에 평판이 다 까진다고 그건 아니었어 진짜. 니 혼자밖에 그렇게 생각 안 한다. 무슨 매드나야. 아무튼 그러니까 그런 것들 캐릭터 그러니까 악당인데 그 차민규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 물론 악역이긴 하지만은 완전 악역은 또 아니잖아.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막 평상시에 막 정장 입고 되게 깔끔하게 나오고. 결국 마지막에 보면 이제 막 규칙 같은 거 정하는 거에 있어서 이제 지조대로 하고 이제 결국에는 홀뿐이었다는 게 드러나죠. 그런 거는 그냥 왜냐면 힘 있는 자의 여유였다 뭐 이런 게 좀 나오잖아요. 그렇죠. 걔는 그렇게 그리면서 약간 조금 있어야 될 악역들을 좀 너무 이제 허망하게 날려버린 그 아까 말한 그런 이제 소비해버렸다는 거는 좀 많이 아쉬운 면이 있지 않았나. 맞습니다. 네. 저는 일단은 조금 재밌었던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 MK에서 처음에 딸 학교 보내자마자 이제 자기가 복순이 이제 그 회사로 오게 되잖아. 회사에 출근을 하는데 회사 출근해가지고 차민이가 자기 면접 세워달라 그래가지고 차기 에이스하고 1대1 티칭을 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쵸. 에이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이강인을 닮았더군요. 그러니까 에이스지. 그러니까 이거 차세대 에이스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설득력이 올라갔고요. 이강인이 이제 한국 국가대표 축구 국가대표의 차세대 에이스지 않습니까? 그렇죠. 얘는 반드시 MK를 대표할 차세대 에이스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얼굴이었고요. 네네. 근데 이현 배우가 그러니까 나 약간 연기 톤이 특이하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약간 연기가 그리고 연기도 잘하는 것 같아 보니까 연기를 잘하는 것 같은데 그런 특이한 톤을 가진 배우가 최근에는 이제 손석구가 있었고 이제 조금 그렇죠.
과거로 가면 송강호가 있거든요. 그렇죠. 너무 과거로 갔군요. 아 그러니까 일반적인 뭐 그런 이제 발성이나 톤이 아니고 그렇죠, 약간 그렇죠. 특이한데 되게 연기 잘하는 배우들. 뭐 약간, 그런 배우 중에서 우리 김수모님이 얘기했던 배두나 배우도 있죠. 거기도 톤이 특이하죠. 실제로 이번 영화에도 나왔고요. 김수모님이 보셨던 이번 영화에. 네네. 나온지 알았지 하마터면. 네, 나온지 알았죠. 그래서 뭐 배우가 그 소년 심판에는 남자 역할로 나와서 막 되게 네, 맞습니다. 그런 역할로 나왔었고 그래서 되게 좀 기대되는 배우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네네. 그런 이강인을 닮은 이현 배우도 굉장히 좋았고요. 네네. 그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상대를 해주는데 길복순이 빨간 매직을 하나 들고 상대를 해주잖아. 그렇죠. 이영지를 김영지를 상대해주는데 네. 이게 마치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더라. 빨간펜 선생님을 나도 그런 느낌. 그죠? 빨간 매직을 하나 딱 들고 싸우니까 약간 빨간펜 선생님이 약간 과해온 것 같은 그런 느낌. 좀 드는 그런 것들은 좀 재미있는 어떤 키워드들이 있었다. 그럼 포인트들이. 마지막에 동그라미가 아니가 끈 거는 넌 틀렸어. 땡. 껐는데 진짜 죽었부. 길복순 놀라고. 차이사가 살인자! 피부가 많이 약하네 그러면서. 미쳤어 사람 죽였어. 아니 근데 약간 합리적인 의심으로 마지막에 차민규한테 죽잖아요 이 영지가. 그렇죠. 왠지 찔린 부분이 왠지 길복순이 끄었던 그 부분일 것 같아요. 미리 점선을 표시해놨는 부분을 따라서 표적으로. 칼이 들어갔다. 오빠 여기 리드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네요. 그리고 약간 이 회사의 설정들을 보면은 킬러라는 설정만 딱 빼면은 약간 배우나 연예인 엔터테인먼트 회사로 배경을 바꿔서 이야기를 적용시켜도 전체적으로 무리가 없는 이야기가 펼쳐져요. 일부러 내용을 그렇게 쓴 것 같아 각본을. 그죠? 이게 딱 그렇게 해놨죠. 길복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전도연 같은 어떤 회사를 대표하는 대배우 포지션에 있고요. 그렇지. 영화 내에서. 그리고 또 그 주변에 실력은 있지만 기회를 받지 못하는 어떤 중간급들의 어떤 배우들. 그런 느낌의 어떤 킬러들이 이렇게 딱 주변에 분포돼 있고 또 배우들끼리 어떤 스캔들 이런 게 터져가지고 뭐 탑스타하고 사귀다가 사장한테 걸려가지고 미운 털 박힌 어떤 루크 떠오르던 어떤 배우 뭐 이런 느낌으로 어떻게 보면은 약간 여기에 나오는 이제 한희성이 그죠? 구교환 배우가 그런 포지션에 있고 이제 약간 아카데미에서 차세대 스타들 이제 키워내려고 하는 어떤 회사의 모습 이런 것들이 차세대 킬러들 키워내는 모습 이런 거하고 굉장히 겹쳐 보이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회사들끼리 약간 담합해가지고 약간 이런 시장 장악하려고 하는 것도 그렇고 대형 엔터테인먼트들 눈치 보는 작은 회사들 모습 이런 것들까지 전반적으로 약간 여기에서는 킬러 뭐 살인 뭐 암살 회사 조직 이런 설정으로 나오지만 실제로 그거를 엔터테인먼트 실제로 엔터라고 하니까 MK 엔터라고 하니까 엔터테인먼트 업계라고 이야기를 바꿔서 봐도 전혀 무리가 없는 그런 설정들은 굉장히 좀 재밌었다. 뭐 또 임무 들어갈 때는 그러잖아. 이제 작품한다 그러잖아 또. 슛 들어간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슛 들어가. 이제 임무 시작하면 슛 들어간다 그러고. 맞습니다. 그런 것들 좀 재밌지 않았나. 근데 그게 나는 좀 재밌긴 했었는데 막 간판도 좀 있고 진짜 뭐랄까 뭐 슈퍼스타 K 같은 그런 맛도 있었어. 애들 키우고 근데. 맞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어두컴컴한 데서 폼을 많이 내니까는 그 맛이 좀 안 사는 거야. 이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막 이상한 엔터 같이 더 그렇게 보였고. 대신 대사는 그런 식으로 했으면은 야 이거 그냥 말이 좀 험해서 그렇지 진짜 엔터테인먼트 산업 같네 이러면서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엔터들은 다 빌딩 같은 데 있고 막 도심 한가운데 있고 좀 밝은 분위기고 그렇잖아요. 네. 차라리 옛날에 공공의 적 3였나요? 공공의 적 1-1이었나? 거기에 나왔던 왜 진짜 조폭들을 약간 회사에서 약간 막 회사원들처럼 키우는 약간 그런 설정들이 있었잖아요. 약간 그런 것처럼 그죠? 킬러들을 회사에서 체계적으로 키우는 뭔가 설정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줬다면 더 밝은 진짜 막 세금 낼 거 다 내고 막 알죠? 막 그런 것들 하는 것처럼 보여줬다면 그런 식으로. 네네. 그래서 너무 폼을 냈어요. 차라리 그걸 힘 좀 빼가지고 진짜 그냥 쿨비즈라 그러죠. 넥타이 안 하고 이렇게 와이셔츠 입고 다니는 거나 사원증 같은 거 입고 이랬으면은 난 좀 재밌었을 것 같아. 그러면은 이게 진짜 회사인데 하는지 정말 살벌하네 이러면서 좀 웃으면서 보게 될 것 같았는데 못을 너무 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 같은 맥락으로 아까도 잠깐 지나가듯이 얘기했지만은 그 이제 각 회사 대표들이 모이는 자리 있잖아요. 그거 왜 창고 같은 데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돈깨나 약간 지금 현실로 따지면은 약간 이제 이제 경제인 모임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렇죠. 보통은 우리가 저기 이제 더보이즈 같은 데서 본 것처럼 이제 그런 전만 좋은 빌딩에서 이렇게 모여야 될 것 같은 사람들이잖아. 삐까번쩍한. 근데 굳이 또 어두침침한데 뭐 지하실 같은 데 모여가지고 창문도 없는데 아니 회사는 존나 멀쩡하게 건물 세워놓고 지들 모이는 데는 이상한 지하에 해놓고 이게 조금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왠지 알아요? 초심 지키려고. 초심 지키려고. 초심. 돈 많이 벌었다고 이게 초심 변하면 안 되니까. 민규 형은 다 계획이 있었구나. 또 그것도 근데 그렇게 그런 거 들으니까 그런 거 같네. 이제 차이사 차민이가 네. 오빠 저기 회의 장소를 좀 옮겨 목소리가 점점 더 안 좋아진다. 통풍도 좀 잘 되고 환기도 좀 잘 되는데 목소리가 점점 더 낮아지는 것 같다. 하면서.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또 거기 다른 이제 수장들도 사실 뭐 그냥 차민규가 한마디 하면은 막 다들 깨갱하고 막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도 좀 애들 킬러치고는 포스가 없는데 초반에 그래도 좀 재밌었던 거는 그런 거 있었어. 아니 뭐 회사에서 아닌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차민규가 그럴 수 있죠 하니까 갑자기 다 덩달아서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장면은 또 재밌긴 했는데 아무튼 너무 그 지하로 들어간 거는 좀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또 그런 장면도 있었지. 그 식당 사장님 있잖아. 손 잘린 식당 사장님. 네. 과거 회상 장면에서 차민규가 뭐 이렇게 규칙을 세우고 우리가 다 같이 이제 뭐 이렇게 사업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찬성합니다. 그러면서 손 들었는데 그 손 들었던 잘렸잖아. 완전 찬성합니다. 그러면서 혼자 손 들었잖아.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도 좀 재밌는 포인트가 있었다. 그런 것들은 아주 재밌는 포인트였다. 그래서 이게 모르겠어요. 저는 한 그럴 리는 없겠지만 40분짜리였으면 참 재밌었을 것 같은데. 김석불님 그냥 시원할까? 뭐 자꾸 돌려 말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지금 분노가 속에 이만큼 쌓여있는데 뱉어내세요 그냥. 내가 늘 그러잖아. 양이 불어난 것 같다 그러는 영화들 한 번씩 얘기하잖아요. 이것도 양이 분 것 같아 뭔가. 이게 그런 뭐 찬성합니다 해서 손에서 잘린 손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퀀스나 분명히 재밌고 처음에 가졌던 그런 느낌을 가진 장면들이 굉장히 많은데 근데 그거를 뜯어가지고 이 사이사이를 분량을 늘려서 영화가 늘어진 것 같다?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막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최근 영화들이 3시간씩 하니까 야 그래도 2시간은 해도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늘려는 것 같단 말이죠. 뭐 1시간이면 끝났을 수도 있는 내용. 차라리 중간에 그러니까 조금 지루한 장면들이 있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뭐 딸이랑 뭐 이렇게 티격태격하는 장면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 뭐 그래도 저는 왜 이렇게 재밌었지? 근데 뭐 여러 가지 뭐 코드들이 좀 재밌는 코드들이 있었을 수 있죠. 네네. 그러니까 분명 정의도 이거랑 비슷하단 말이죠. 그렇죠. 정의로 실 겁니까? 언제까지 밀 거야 그거. 아무튼 나는 정의는 편 못 들어줘. 근데 내가 생각해봤어. 그 정의랑 이 영화가 뭐가 다른가? 일단은 SF가 아니라는 거. 왜냐하면 일단 또 CG를 뭐 정의가 잘하긴 했지만 그 CG도 이제 다 어디서 본 디자인들, 로봇들 그런 것들도. 그렇다고 이 영화가 또 오리지널티가 겁나 있냐 하면 또 그건 아닌데 결정적인 걸 그래서 제가 찾았죠. 뭐죠? 족 같은 심파가 없다는 겁니다. 개 족 같은 심파가 없었다는 거. 이것만 해도 별점 반 개가 올라갈 수 있다. 하하. 족 같은 심파가. 내가 답을 이렇게 찾고 나니까 속이 시원하. 심파가 없었구나. 그래서 재밌게 봤구나. 아니 마지막에 또 차민규가 딸 인질로 잡고 뭐 둘이 한번 눈물 짜고 이랬으면은 내가 분명히 이제 오늘 지금 신랄하게 아주 그냥 족같이 까고 있었을 텐데 그런 오히려 차민규가 이렇게 이제 딸한테 그 이제 영상을 보내잖아요. 자기 지금 실황을 볼 수 있는 뭐 그런 이제 영상을 보내는. 오히려 그런 거는 조금 신선하다고 느꼈고. 나도요. 나 납치할 줄 알았어. 그렇지. 나도 볼모로 잡는다거나. 그지. 그렇죠. 그게 뻔한 건데. 영상을 자기 엄마가 자기 죽인 영상 보여준 줄 몰랐지. 근데 그거 이제 딸이 보면서 와 우리 엄마 무빙 미쳤다 그래. 우리 엄마 스크롤. 횡이동. 뭐 자기는 저기 충격받아 차민규 충격받으라고 이제 스피커까지 연결했는데 그거 딸이 봐서 와 우리 엄마 봐라. 와 엄마 와 날라다닌다 하면서 슈퍼챗 막 쏘고
엄마 퍼스트 킬러 슈퍼. 아이 선생님들 마지막에 다 상상이었고 그냥 칼 한 번 휘두른 게 끝이에요. 아 그렇지. 정신 차려. 근데 뭐 아무튼 뭔 그 소리인지 알고 우리 엄마 칼질 쩐다 그랬겠지 그래. 조금 있으니까 그거 보면서 슈퍼챗 응원했고. 슈퍼챗 쏴가지고 길재영님께서 1,000원 후원하셨습니다. 우리 엄마 폼 미쳤다. 우리 엄마 칼질 폼 미쳤다. 유유 막 이런 거 막. 야 요새 얼마나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씨. 아 그렇군요. 네네. 참게 죽으면서 개옥을 하고 있네. 딸이 너무 많아 씨. 이러면서. 아 그래도 네네. 마지막에 그 차민규랑 싸움은 은근히 저한테 반전이었어. 그러니까 어떻게든 뭐 이제 막 무슨 술을 막 다 보는데 막 이렇게 막 여러 군데서 이렇게 막 촥촥촥 이렇게 그렇죠. 다 당하는 장면, 그런 장면들도 분명히 보긴 본 장면이지만 나름 아니, 괜찮아. 우리 누님은 그 미래 내다보는 장면에서 닥터 스트레인지 같다는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경우의 수를 굉장히 많이 보잖아. 그렇죠. 그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도 근데 있더라고요. 또 네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길복순의 능력이 그잖아. 이제 상대의 약점을 찾아서 이제 그렇죠. 결국은 죽이는 건데 결국 마지막 약점 뭐 무력으로는 안 되고 이제 차민규의 약점이 이제 본인 자신이라는 걸 이제 알고 있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술을 던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맞아요. 근데 사실 그래서 거기서 또 이제 차민규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약점이 자기라는 걸 이제 자기 마지막에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럼 근데 갑자기 거기서 또 과거로 돌아가는 건 좀 별로더라. 그러니까 옛날에 이 영화가 그- 좀 그래. 과거로 그래서 너무 맨날 많이 갔어. 뭔가 문제가 있으면 과거로 돌아가서 해결해서 오잖아. 제일 별로는 그거였지. 길복순 가라사대 약점을 발견하라. 없다면 발명하라. 그게 요일당 다음이었어. 2번 안 좋은 장면. 옆에서 우후 막 이러고. 오히려 그런 장면이야. 앞에서 이제 막 길복술이 가져온 칼 가지고 이제 짜바리 같은 놈이 막 휘두르다 구교환이 들어오면서 되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싹 피하면서 들어오는. 네네. 그런 것도 오히려 좋은데 거기서 앞에서 갑자기 가라사대. 아유 저 와저라노. 아니 그러니까 이상하게 섞여서 안 될 거 두 개가 계속 섞여 있어. 내가 그러잖아. 계속 섞여 있어.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등락이 너무 이상하다니까 이 영화가. 그리고 그거 봤어요. 약간 그 처음에 그 약간 빠른 머리가 칼 막 휘두르고 있잖아. 내가 정확하게 봤는지 모르는데 그 탄지로 옷 같은 거 입고 있던데. 그래요? 그거는 너무 일본화된 거 아니야 내가? 아니 그거 입고 휘두르고 그러니까 굉장히 기메레 컬러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헤어스타일도 약간 맞아. 티티하게. 파마해가지고 이렇게 부하게. 맞아. 아니 나는 그게 조금 신기하더라. 왜 그거지? 네. 그 길복선이 저 반복적으로 사람을 죽일 때 왼쪽 가슴을 공격하는 장면이 몇 번 나왔어요? 그거는 그 복선인가? 오른쪽 가슴을 공격하는 장면이 나왔어. 심장이 왼쪽에 있잖아. 근데 오른쪽 가슴을 공격하는 장면이 한 2번 나왔어요. 누구냐면은 처음에 그 황정민이 연기한 오다 시니치로 또 오른쪽 가슴에 총을 쐈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자기가 친했던 킬러들이 이제 지령을 받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한희성을 죽이는 장면에서 한희성도 오른쪽 가슴에다가 칼을 꽂았어요. 길복순이.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네요. 그러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장면인가? 이런 생각이 그런 들긴 거. 하더라고. 알 것 같대. 뭐죠? 뭔데? 심장을 찌르면 한 번에 죽으니까 고통스럽게 죽으라고. 아하. 아니야. 폐를 찌르는 거지. 그래서 누가 물어볼 거야. 왜 선배는 오른쪽 가슴을 찔러요? 심장이 있으니까. 왼쪽에 있는데요. 진짜? 진짜. 기깜나. 어쩐지 잘 안 죽더라. 그러면서. 진짜 안 뒤지더라. 저게 더 그러면 딸이 그걸 다 보고 있다가 슈퍼챗 쏘는 거야. 길영재 님께서 길재영 님께서 슈퍼챗 2,000원을 쏘셨습니다. 우리 엄마 공부 못했구나. 유유 막 이런 거. 슈퍼챗 쏘고 그랬군요. 몰랐던 거군요. 나는 오른쪽 가슴 공격하는 장면이 반복적으로 나오길래 나 무슨 이제 조금 의미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했었어요. 네네. 내가 그래서 지금 딸이 그 이제 협박하는 남학생 찌른 데는 왼쪽이거든 분명히. 공부는 맞아. 걔가 더 잘한 건 확실하네. 아하 그렇습니다. 정확히 여기 위험한 정맥이 목과 있나요? 약간 쇄골 사이 쇄골과? 뭐 그 정도 찌른 것 그렇습니다.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네네. 그 약간 또 그런 거 아니야? 엄마가 왜 거기 찔렀니?
심장은 반대쪽에 있는데. 아니 엄마 여기 있다고. 왼쪽에 있다고. 몰랐던 거야. 아씨 어쩐지 저번 주도 되게 안 죽더라고. 전도현 너 정말 오른쪽에 심장이 있는 거 모르고 왼쪽으로 찌른 거야? 이러면서 전도현이 엄마 심장 왼쪽에 있다고. 아하 야래야래네 진짜로. 네, 그렇습니다. 그런 장면에서 좀 의문이 있긴 했다. 근데 뭐 마지막까지 그런 장면이 뭐 의미가 있다거나 아니면 뭔가 좀 풀어주는 그런 느낌 없었어가지고 나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그 차민규하고 1대1로 싸웠을 때도 나는 처음에 봤을 때는 혹시나 오른쪽 심장을 또 오른쪽 그러니까 심장은 아니죠. 오른쪽 가슴을 찔러서 끝을 내는 장면이 좀 나오지 않을까. 만약에 진짜 마지막까지도 오른쪽 가슴을 찌른다면은 이게 뭔가 좀 의도가 있는 장면이라 분명히라고 생각했는데 감독님이 좌우 반전했다 형. 아하 촬영을 해서 좌우 반전을 했군요. 그 근데 그렇지는 않더라고. 차민규는 그냥 가슴을 이렇게 그었어. 그었지. 그었어. 그래가지고 그런 건 없었다. 뭐 그런 생각이 그거지. 그럴 때 심장 어디 모르겠다. 다 그. 둘 중 양문되겠다. 씨발 죽이려고 할 때마다 헷갈려. 씨발 막 이러면서 에라 모르겠다. 다 꺼 이제. 이런 느낌. 차민규가 칼 가지고 자기 심장이 네네. 나는 근데 마지막 전투에서 나는 근데 이 영화가 좀 이상한 데서 터졌고 호랑이 소리 났을 때 좀 터졌었고. 네네. 그거는 안 터진 사람 없었을 거예요. 그 다음 처음으로 경우의 수를 볼 때 차민규가 이제 마지막에 의자를 뒤로 막 젖히면서 네. 굴러가잖아요. 근데 그 슬로우 모션인데 그 얼굴 보면 그 정말 설근구 배우고 놀랍는 얼굴이 좀 이렇게 빨리 크게 넘어간다고 그러면서 약간 발디딤을 좀 세게 했나 보지 자기 예상보다. 더 빨리 넘어갔나 보지. 그거 좀 재밌었어요. 좀 이상하게. 맞습니다. 다들 그거는 어떻게 봤어요? 그 이제 자살 이제 그 어떤 정치인이 이제 그 학력 스캔들 터지니까 이제 맞아요. 아들을 자살로 위장해서 죽이려고 하잖아. 그렇죠. 근데 거기서 길복순이 걔를 살려주고 심지어 이제 못 죽이게 막잖아. 그거 어떻게 봐요? 그래서 나는 그 장면이 약간 과하다는 생각이 좀 들긴 들었거든요. 그렇게까지 왜냐하면 걔가 미성년자도 아니었고 그리고 분명히 임무를 하면서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죄 없는 사람들도 많이 죽였을 것 같잖아요. 죽였을 거야. 많이 죽였을 것 같은데 여기서 또 갑자기 또 이제 변심해서 이러는 게 좀 나는 약간 이해가 조금 안 약간 가는데. 그런 거하고 연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더글로리 파트 2에서 마지막에 하도영이 이제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삼각김밥을 먹으면서 조금 자기 가지고 있던 신념이 좀 변한 암시를 좀 줬다, 상징성을 보여줬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렸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국에는 이 영화에서도 길복순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 정말 철두철미하고 진짜 회사에서 내리는 어떤 지령 이런 작전 같은 것들은 성실하게 수행하는 완벽한 킬러였는데 딸을 키우면서 조금 자기 심경에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를 그런 식으로 좀 보여주는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런 어떤 장면이 거기에 처음에 나오죠. 그 관련된 뉴스를 딸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보는 장면을 보여줬던 게 아마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바탕을 좀 깔아놓은 게 아니었나 그런. 그래서 딸이 뭐 그런 거 자기가 그런 기회를 놓치는 게 자기가 될 수도 있지 않냐. 뭐 맞아요. 걔로 인해서 이제 약간 신경 변화 그 사건을 뉴스로 보면서 이제 딸이랑 대화하면서 약간 신경의 변화가 왔을 수도 약간 있다. 그것 때문에 황정민이 연기했던 뭐 오다 시니치로 그 캐릭터하고 이제 싸울 때도 약간 정정당당하게 싸우자 이런 식으로 처음에 시작했었잖아. 그런 것처럼 이제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그 얘기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아들하고 이제 아빠하고 한패인 줄 알았는데 아들도 그 아빠에 의한 희생양이라는 걸 알았을 때 그죠? 그렇죠. 엄마로서 어떻게 보면 한 자식을 가지고 있는 부모로서 이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어떤 캐릭터가 변화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좀 보여주려고 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그렇잖아. 영지도 예약을 하고 동갑받고 거기가 맞아. 약간 좀 미친 공간이지. 맞아. 동갑 같은 애가 사람 죽이러 다니는 거고 맞아. 동갑 같은 애를 죽여야 되는 건데 맞아. 유서를 봤더니 나도 자식인데 어떻게 엄마가 이래. 맞아. 지난주에는 더글로리에서 박연진 버려지는 것도 봤고 그러니까. 엄마 어떡해. 맞아. 아니 나도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게 확실히 그 애가 거기서 이제 새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인턴인데 데뷔를 하는 거잖아. 그 작품에서 이제 김영지가 데뷔를 하는데
킬러라는 설정을 빼면 너무나 이제 사회초년생의 어떤 해맑고 열심히 하려고 하고 이렇게 밝고 막 이렇게 활기찬 그 모습을 그 배우가 너무 잘 연기했더라고. 우리 이강인. 그렇죠. 차세대 에이스 좀, 이강인. 저는 좋은 게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신이 보면은 기합이 빡 들어가 있는 뻔한 느낌. 맞아, 그런 맞아. 거 잘 살렸어. 안녕하십니까 느낌도 되게 선배님. 좋더라고. 맞아. 그런 느낌. 그러면서도 근데 그게 예의도 아니고 그냥 뻣뻣해. 맞아. 이게 약간 긴장돼 있는 그런 느낌도 되게 잘 살려가지고 그런 애가 그 한 공간에 있고 또 죽여야 되는 대상도 아직까지 어린애라고 할 수 있는 어떤 20살 그런 공간 우리 김수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공간이 주는 어떤 그 느낌이 이제 어떻게 보면 길복순이 그 사건을 이제 의도적으로 실패하게 되는 그런 거에 있어서는 조금 설득력을 좀 주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네네. 거기다가 또 그 자리엔 없었지만 애가 한 명 더 오죠. 이제 딸이 전화가 왔다. 그렇죠. 딸이 전화가 오잖아. 그러니까는 이제 이거를 못 하는 거지 자기는. 그 장면도 졸라 웃기더라. 작전 중에 전화기 켜놓게 돼 있어? 그러면 전화기 꺼내가지고 지지. 아닙니다. 이러면 전화기 꺼져 있어. 그래서 자기 전화 켜져 있어. 그래가지고 좀 나가 있어. 그러니까 제가요. 그러니까 그럼 내가 나가서 봤니? 막 이러면서 졸라 당당해. 개꼰대 전영 씨. 맞아. 그런 장면 그런 거 재밌더라고. 너무 재밌어. 굉장히 재밌어요. 인간적이고 재밌더라고. 아니 왜냐면 앞에 한번 자기가 실수했기 때문에 뒤에 화를 내게 돼 있어. 오히려 자기가 더 지적당하면 화내잖아.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장면 또 있었어. 어떤 장면인 줄 알아요? 어떤 장면? 뭐냐면은 이제 처음으로 딸이 자기한테 와가지고 자기 여자 좋아한다는 사실을 밝힌단 말이야. 밝히니까 처음에 이제 길복순이 듣고 그거를 되게 자연스럽게 받아줬어야 되는데 주려고 너무 당황한 거야 자기도. 그러니까 막 얘기를 하다가 막 자기도 회사에서 전화도 오고 막 이러니까 짜증이 나가지고 아니 근데 재형아 이걸 왜 엄마가 이제 알아야 돼? 엄마가 너를 이렇게 모른다는 게 말이 되니? 막 이러면서 짜증을 내잖아. 그러니까 그렇죠. 엄마는 나한테 숨기는 거 없어? 막 이런단 말이야 재형이가. 엄마도 나한테 숨기는 거 많잖아. 막 이러니까 거기서 할 말이 없는 거야. 왜냐면 자기 킬러라는 거 하나도 얘기를 안 했거든. 그 장면이 비슷한 거지. 그러니까 어른으로서 어떻게 보면 딸한테 자식들 어떤 그런 어린 세대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돼야 되는데 자기가 더 잘못을 많이 하고 자기들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규칙 강조를 많이 하잖아. 어른들이 자기들 이득을 보존하려고 세워놓은 규칙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허울뿐인 어떤 그런 규칙들 그런 걸로 자기들을 보호하고 있지만 사실은 어른들보다는 애기들이 생각하는 게 오히려 더 옳고 뭔지 알지? 그쵸. 걔들이 하는 말이 더 배울 게 많고 더 맞는 말만 하고 이러니까 부끄러우니까 그거를 규칙을 세워가지고 찍어 누르려고 하고 자기들이 오히려 더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모습이 거기서 너무 잘 느껴졌단 말이야. 그죠? 그 두 장면에서 딸한테 짜증내는 장면이랑 현장에서 자기가 전화 켜놓고 네가 나가라 내가 나가서 전화 받으리 막 이런 장면이랑 그 장면은 되게 두 장면이 잘 이어지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네. 맞아요. 좋은 장면들 많았어요. 그렇게 맞습니다. 좀 이렇게 상황이 뭐랄까요 그 비밀의 비밀이 서로 이렇게 약간 좀 그 뭐랄까 그저 맞교환되는 느낌. 맞아. 니도 내한테 숨기니까 나도 니한테 내 숨긴다. 진짜 모습을 보여줄 수 없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나는데 반대로 이제 조금씩 엄마가 딸에게 자기 진짜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하니까 딸도 이제 다시 자기 속내를 엄마한테 드러내서 이제 서로 그렇죠. 관계가 회복되는 이런 과정들도 굉장히 좀 잘 그려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네. 마지막에 회복한 건 이제 엄마가 개쩌는 암살자인 걸 알고 죽기 싫어서. 강한 물리력으로 이제 다스린 거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CCTV 한번 봐주니까 누가 그걸 얘기하겠어. 얘기 못하지. 역시 말 안 듣는 데는 몽디가 약이다. 뭐 이런 생각이 그렇지, 듭니다. 네. 내가 말을 안 들을 때 무력이 부족했던 거 아닌가 한번 생각해. 그렇습니다. 요즘 연탄이가 내 말을 안 듣기 시작했어요, 이 새끼가. 네가 질 것 같은데. 질 것 같아요. 영원히 말을 듣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쪽이 성장에 빠른 것 같습니다. 네네. 저희 뭐 얘기 다 해본 것 같고 인상적인 장면 하고 총평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인상적인 장면 먼저 할게요. 네. 장면은 아닌데 그냥 그거를 보게 됐다는 게 좀 좋았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영화 내내 마지막까지 그 재영이의 비밀이었던 담배 피는 거. 네. 네. 그게 복순이가 킬러였던 걸 알고 얘기 안 했던 그 장면하고 좀 맞닥뜨리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맞닿아 있는. 이 사람들한테 가장 큰 비밀은 약간 담배 피는 거, 이거 안 걸리는 거. 네. 근데 그거를 엄마도 참아주잖아요. 이제 애가 담배 핀다는 거. 대신 애도 엄마가 킬러여서 안 되겠지만 나도 엄마 비밀 하나는 지켜줄게.
그렇게 서로- 두 사람의 비밀이 어떻게 보면은 연결되는 것 같은. 너무 그쵸. 균형이 안 맞는 거 아니야? 균형은 담배와 균형은 살인이라는 겁나 안 맞아. 그러니까 균형이 겁나 안 맞으니까 그게 좀 더 재밌는 거야. 근데 어떤 의미로 애한테는 담배 피는 건 걸리는 거 아니야. 청천벽력이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나도 엄마 사람 죽이는 거 얘기 안 할게. 그래서 엄마도 너 담배 피는 거는 얘기 안 할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똑같다고 볼 수 있죠. 엄마는 다른 사람을 죽이지만 재영이는 담배를 피움으로써 스스로를 죽이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인다는. 담배. 그것은 살인입니다. 캠페인 망하고 개패. 캠페인 묶고 그런 가고. 것들 서로 한 가지씩 비밀을 눈 감아주는 그런 연결되는 부분이 좋았다. 그렇죠. 네네. 그러면서 근데 그 장면이 나오진 않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 영화를 다 봤기 때문에 서로 퉁치자 약간 이런 분위기가 됐는데 맞습니다. 문 닫지 말라 그러는 게 좀 소통이 맞아요. 마지막에 네. 엄마가 이제 킬러인 거 다 들키고 나서 이제 좆됐다 싶어가지고 차 막 밟아가지고 집에 왔는데 재영이가 아무렇지도 않게 반겨주죠 엄마를. 그쵸. 엄마 고생했어 뭐 이랬던가 뭐 들어왔어 맞아요. 뭐 그러면서 그러니까 엄마가 재영이가 아무 얘기 없는 걸 보고 그래 쉬어 막 이러는데 문 닫을까 그러니까 아니야 문 닫지 마 답답해 그러면서 약간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어떻게 보면 근데- 관계가 회복되는. 근데 딸도 느꼈을 거예요. 이게 만약에 그 태블릿이 왔었잖아. 태블릿 네네. 들고 이제 엄마한테 엄마 이거 뭐야 그랬으면은 그 옛날에 아빠가 이제 담배 핀 거 들켰을 때 담배를 먹였잖아. 태블릿 씹어 먹어. 주여 주께서 저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처럼 저도 재영이의 죄를 사하여 주겠습니다. 먹어. 태블릿. 아작 삼켜야지. 아작. 네네. 그래서 영화 자체 안에서는 없었던 장면이었지만은 마치 그런 장면을 보게 된 것처럼 인상적이었다. 맞습니다. 네. 나는 그 장면도 재밌었네요. 인상적이었던 어떤 게. 장면? 그 뒤에 이제 마지막 쿠키 영상처럼 나오는 건데 재영이가 아. 마지막에 이제 학교를 자퇴를 하면서 이제 여친이죠. 자기 여친 찾아가가지고 그쵸. 여기서 다 보는 앞에서 키스를 해버릴까 아니면 죽여버릴까 고민을 했었는데 잘 지내 그러면서 그냥 쿨하게 딱 돌아서잖아. 그렇죠. 그러고 나서 복도를 쫙 나왔는데 철우 자기가 이제 목 찔렀던 친구가 교실에서 나오는 걸 보면서 정말 가볍게 싱긋 웃으면서 자기가 찔렀던 부위를 자기 목을 가르치잖아. 톡톡 이렇게 가르치잖아. 너무 쿨하더군요. 너무 멋있는 장면이었습니다. 나는 그 장면이 이제 후속편 이제 복선. 맞아요. 나도. 딸이 킬러가 되는 거야. 그렇지. 후속작 제목은 길재영. 투 제목은 길재영으로. 그렇지. 정말로 후속작을 예고하는 것 같은 맞아요. 그런 장면이었고 굉장히 그 장면은 또 배우의 연기도 좋았고 되게 장면 자체도 쿨하지 않았나. 뭔가 일부러 여기서 힙했어. 길복순 가라사대 뭐 이런 거 아니면 요이땅 이런 것처럼 뭔가 조금 거기서 오버를 했다면 엔딩마저 망칠 수가 있었는데 정말로 막 뭔가 과잉 없이 오버 없이 그죠? 정말 상쾌하게 싱긋 웃으면서 목 두 번 톡톡 치고 싹 그냥 가버리는 그 장면이 정말 훌륭했다. 마지막 엔딩 그거를 장면으로서. 거기서 오바해가지고 야 맨솔뼈 그 목이 뻥 뚫린다 이랬어. 진짜 더글로 이제 김은숙 작가 매니아 같은데 거의 저 정도면. 제가 한번 10분 박수 20분. 야 그새 수화가 늘었어. 소통이 다 된다. 정말 김은숙 작가 작품을 좋아하면서 저렇게 한국 드라마를 안 보고 말이야. 너무 재밌어. 그렇습니다. 한국 드라마 최고야. 몸살 날 거야. 몸살 날 거야. 일자리 때. 너무나 재밌는 것 같아. 한국 드라마, K 드라마. 네네. 그렇습니다. 최고. 그런 장면들이 기억에 남네요. 네. 네. 우리 뭐 마지막으로 신 PD님. 네. 네. 인상적인 장면 있나요? 네. 저는 이제 차민규가 이제 직접 블라디보스톡으로 가가지고 이제 암살을 수행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 장면이 액션이 굉장히 괜찮았어요. 저는 거기도 맞습니다. 누가 봐도 약간 CG 같고 무대 같은 배경이어서 딱 이제 그거는 이제 킹스맨에서 본 거죠. 킹스맨에서 맞아요. 본 그 장면이랑 뭐 거의 그 교회 씬이랑 거의 뭐 비슷한데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잘 만들긴 했는데 여기서 약간 근본적인 의문이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네. 뭐야? 이게 어쨌든 뭐 그 킹스맨처럼 뭐 교회에서 돌발적으로 일어난 상황이 아니라 얘가 이제 거기 뭐 어떤 조직의 보스 같은 걸 해치우러 간 거 같아요. 암살하러. 아니면 조직 자체를 다 이제 몰살시키러 와해하러 간 간 것 거구나. 같아요.
그러면 합리적인 의심으로 이제 내가 그런 경우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바텐더는 살려둔다든가 그런 게 아니었으면은 그냥 밖에서 그냥 수류탄 5개 정도 던졌으면 이제 모든 게 이제 해결되지 않았을까 하는 뭐 그런 생각이 들죠. 에이, 수류탄을 쓰면 그게 사건이 너무 커지잖아. 이 암살의 포인트는 그거죠. 야, 씨, 이거 피출갑돼서 다 죽었는데 그거는 사건이 안 크냐 그러면은. 아니, 근데 그거는 어쨌든 그 네. 갱스터 마피아들 간의 어떤 내전 같은 느낌으로 이제 수습할 수가 일단 있지만 러시아 어떤 나라인지 모르죠. 러시아. 근데 그게 더 그 설정된 게 러시아에서 그건 약간 일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유, 어차피 많이 마셨네들. 그러면서 약간 그렇게 선생님, 어쨌든. 러시아는 세무조사할 때 국세청 직원들이 그 방탄복이랑 총으로 무장한 다음에 뛰어드는 나라예요. 지금 뭘 세상에. 모르네 진짜로. 그렇군요. 거기서 수류탄 이런 거 별거 아니에요 진짜. 아, 그렇군요. 네네. 듣고 계신 러시아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네네. 멕시코에 이어서 러시아 전문가로 모셔봤구만. 우리 신PD였습니다. 네네. 뭐 그냥 수리남 아니가? 범죄 전문가 같은데. 러시아의 수도는? 러시아 예라이 새끼야. 모르겠네.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멕시코의 수도는? 멕시코 예라이 새끼야. 몰라 씨. 내가 알게 뭐야. 네네. 아무튼 네네. 그 장면은 뭐 본 것 같았지만 굉장히 좋은 장면이었다. 액션 완성도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 좋았다. 액션 근데 좀 그런 거는 있잖아요. 조금 안 좋았던 거는 그런 거예요. 음. 이제 약간 만화에서 흔히 이제 이 캐릭터가 존나 세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전화 통화하면서 뭐 이렇게 싸우고 싸우고 네. 맞아요. 약간 그러면은 뭔가 이제 차민규가 착 이제 수마나 이제 헐떡거리지 않고 착착착 하고 뭐 마지막에 피 쓱 닦고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에 너무 힘들어 보이더라고. 맞아요. 그러면서 나오자 야 하마터면 죽을 뻔했는데 뭐 그런 생각 들더라고. 그래서 조금 뭐 나이 들었으니까 그럴 수 있겠지 뭐. 자, 전화해서 민규야 웬일이니? 그래서 갑자기 엄마 생각나서 너무 무서웠어.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엄마 나 죽을 뻔했잖아. 그래서 아유. 엄마 괜찮아. 전화 끊을게. 끊지 마. 엄마 제발 끊지 마. 네네. 그래. 네. 아주 효심이 깊은 킬러군요. 참. 네. 네. 아니 좋은 장면. 차민규 연기한 설경구 씨 뭐 카리스마 있는 장면들도 좀 괜찮았던 것도 있었던 맞아. 거. 마지막에 그 신상사 죽일 때, 그 장면도 뭐 액션 자체는 조금 갑자기 느닷없이 그러니까 반항 없이 신상사가 죽어버려가지고 조금 별로인 부분이 있었지만 그걸로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그 차민규라는 캐릭터의 어떤 잔혹함 막 이런 거는 설경구 연기가 확실히 훌륭해가지고 조금 인상적인 부분은 있긴 했어요. 그죠? 맞습니다. 또 저를 죽이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피 묻은 칼을 보내주십시오 막 이러면서 막 이런 쨍그랑 막 30개씩. 잠깐 엄마한테 전화 좀 하고요. 엄마 이번엔 진짜 죽을 것 같다. 엄마 미안해. 그동안 내가 잘못했다는 거 용서해줘 막 이러면서. 왜 이렇게 칼을 많이 보내십니까? 이러지 않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좋은 장면들 많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총평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신 PD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총평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좀 네. 재밌게 봤기 때문에 일단 클리셰라는 뼈대 위에 개쩌는 전도연이라는 근육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시적이다. 진짜 시적이야. 진짜 어제 들어본 것 같아. 마치 이 영화처럼 뭐 마치 모든 단어 모든 하나. 문맥이 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기시감을 저기 주는군요. 과거 이동진님 어디 찾아보면 비슷한 거 있을 수도 있어. 오마주였다. 클리셰 덩어리였다. 맞아요. 네네. 네. 다음은 이제 김수볼 제가 총평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길복수는 다 죽인다. 재미도 죽였다. 길복순 내 앞길 좀 막지 마. 오늘 겁나 욕하고 싶었을 텐데 많이 참았네요, 진짜. 그러네요. 근데 이거 저한테 있어서 그냥 제가 존윅 워낙 좋아하니까 영린이 늘린 거지. 비교가 좀 되다 보니까 비교가 많이 될 그쵸. 수밖에 없는 영화였어요. 이 영화는 솔직히. 맞아요. 네. 근데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넷플릭스 영화들 시리즈 안에서는 수준이 높았다. 수준이 높았습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 중에서는 네네 맞습니다. 그래도 제가 김숯불 한국 컨텐츠 혐오에 불을 더 붙인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남긴 하네요. 죄송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김은숙 작가에게 빠졌기 때문입니다. 아하, 상쇄되는구나. K 드라마 미칠 것 같아.
네. 마지막으로 우리 봉삼 씨 청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영화의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명이 이강인을 닮았다는 말씀을 좀 드렸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했죠 오늘. 이런 청평을 준비했습니다. 네. 골든볼 최고의 재능 슛돌이 이강인을 활용하지 못한 발렌시아 팀처럼 MK 유망주 킬러 이강인과 전도연의 포텐셜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영화 길복순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우들의 연기는 굉장히 포텐셜이 있었지만 영화가 배우들의 포텐셜을 살리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니도 오늘 많이 참았나 보네요. 점잖다. 별로였어요 영화. 나만 재밌게 본 걸로. 네네. 아니 나쁘지 않았어. 네네. 네 그렇습니다. 자 뭐 얘기 다 해본 것 같습니다. 네네. 넷플릭스의 길복순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우리 하중인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로 저희들에게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알려주세요. 네. 화면 중독 가라사대. 댓글을 달아라. 달지 못하면 댓글을 발명하라. 아우 너무 싫어. 오그라든다. 네네. 네 다음 주는 오랜만에 또 영화네요. 영화 에어입니다. 에어 요즘 뭐 인기가 굉장한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죠. 또 좋은 평들을 받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맞습니다. 네네. 네 에어니까 요거는 또 저기 극장 갈 때 아디다스 신고 가서 보면 또 재밌어요. 리복. 이거 조다씨. 저다죠. 난 뉴발란스 신고 가야지. 다음 주 에어입니다. 에어고. 네. 이렇게 길복순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다음 한 주도 화면에 심하게 중독되어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